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저희 친구들이 제가 이제 연예 유튜버다 보니까 플러팅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면, 네. 이러면은 고소당한다. 이러면은 뭐 잘못된다. 뭐 이러면은 뭐 신고당한다. 뭐 내가 하면 고소당한다. 뭐만 하면은 이제 고소당한다 그러고, 이제 특히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천박하게 표현하자면 줘도 못 먹는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이거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뭐 이거 저러면 이렇게 된다. 뭐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이건 정말 안 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3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유튜브 좋은 변호사 남녀문제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안세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법대에서 사시 출신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기 잘 몰라요. 네네.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다 로스쿨이죠. 로스쿨. 지금은 로스쿨인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법시험, 사법고시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사시 출신이라는 거죠. 그 혹시 영화에 나오는 그렇죠. 예, 맨날 이제 여자친구가 힘들어하고 뒷바라지하고 남자친구가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다가 붙으면은 이제 잘 되는 거고 안 붙으면 헤어지는 거고. 그게 사시죠. 그 더킹에서 조인성이 그게 사시죠. 그게 사시구나. 그러면은 저는 그거밖에 몰라가지고. 그럼 로스쿨은 뭐가 로스쿨은 요즘에는 이제 로스쿨밖에 없어요.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로스쿨은 뭐 어디 뭐 서울대 로스쿨, 뭐 고대 로스쿨 이렇게 로스쿨을 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이제 변호사가 되고. 이런 좀 제도가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법대라고 하는 게 이제 로스쿨인가요? 법대는 사법시험이고 로스쿨은 법률 전문 대학원을 가서 하는 거예요. 이 커리큘럼이 완전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 시험은 한 방. 뭔가 진짜 해서 이게 한 방 딱 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척척척 가야 된다. 좀 다르다. 약간 실력이냐 짬이냐. 꼭 그렇게 표현하지. 굳이 따지자면. 아무튼 뭐 그렇게. 나는 이제 피지컬 변호사다. 못하는 게 없다. 오늘 아주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질문은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좀 받아놓은 그런 질문 좀 정리한, 날 것이 아닌 정리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성적 피해를 이제 입었다고 주장할 때 올바른 대처 방안이라고 좀 약간 떠도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즉시 사과할 것.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한다. 네 번째는 징계가 합당하면은 수용한다. 다섯 번째,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 표명을 한다 라고 이제 알고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보면 변호사님께서 이제 변호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의뢰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좀 말씀을 하실 것 같나요? 저도 이걸 봤어요. 이게 하도 많이 떠돌아서 봤는데 이게 정부에서 내놓은 어떤 매뉴얼인데, 정부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떤 문제나 이런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응하라라고 이제 배포한 이런 매뉴얼 같아요. 그 매뉴얼인데 이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를 다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한테 구사를 쳤다. 이거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좀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실제로 그런 잘못을 한 게 맞아요. 내가 뭐 지나가던 여자분의 엉덩이를 만진 게 맞아. 한 게 맞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안 했는데도 요즘에는 무고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진짜 뭐 된다. 촉된다. 진짜.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여성시대라는 그런 그 여초 커뮤니티에서 아예 대놓고 무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남자를 고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글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정보교환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약간 매기는 법. 그런 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처음에 쓰는 전략이나 이런 게 뭐냐면 일단 사과를 하도록 유도를 해라. 유도를 한다. 근데 그 아까 1번이 뭐였죠? 즉시 사과. 그럼 끝나는 거죠. 거의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죠. 사과하지 말고 그러면 욕을 사과 절대 하면 안 되죠. 욕은 하면
알려놔 바로 그냥 그거 안 되나요? 네, 그럼 안 되죠. 아. 녹음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모자란 지식으로 네. 얼핏 듣기로 성추행을 하고 나서 잡힐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폭행을 해버려라. 이게 좀 더 형량이 낮다. 그래서 사과를 하면은 네. 촉되니까 큰일 나요. 차라리 이제 욕을 해라. 그게 좀 더 낫나요? 둘만 있는 상황에서는 뭐 네. 욕을 해도 그 뭐 모욕죄는 아니니까 상관없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욕을 만약에 주먹을 이렇게 들면서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협박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괜찮다. 공손하게 이제 하면 괜찮다. 공손하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쌍욕을 박아라. 괜찮다. 이게 평소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제가 하는 말은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 전문가의 이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공손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서 쌍욕 박는 거 된다. 이게 농담이고. 네네네. 농담인가요?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과를 하면 즉시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순간 그거 하는 행위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범죄는 네네. 그런 CCTV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네네. 뭐 우리 둘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만진다거나 네네네. 뭐 그렇게 해서 왜 만졌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완전 사과를 해버려요. 네네네. 그게 이 여자분이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통 많이 요구를 하는데 사과 요구를, 그러면 그때 왜 그랬어요? 미안해 이렇게 하는 순간 즉시 인정하고 즉시 사과하는 순간 그거를 증거로 해서 제출을 해버리죠. 이럴 때 그냥 이제 역지자제 해야 된다. 그렇죠. 너 나 엉덩이 만졌잖아. 너도 만졌잖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 분위기 좋았고 얘기 네. 잘했고 그런 거를 오히려 역질문을 해야 된다. 거꾸로. 그렇게 해야 된다. 역지자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너가 다시 그렇죠. 만졌잖아.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역지자지. 아니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런 인터뷰를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네네네. 이런 성범죄 무고 관련해서 제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날것의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날것이 아닌 정리된 질문입니다. 재밌네요. 예. 근데 나 얼굴 되게 빨개진다. 와. 변호사 앞에서 당당하게 색드립 치는 권수기요. 아까 전에 이제 커뮤니티나 뭐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저희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제 채널에 주된 컨텐츠가 네. 거짓으로 고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유튜버 여혐 유튜버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모든 여자들을 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으로 고소하는 그분들이 잘못된 거고 그분들이 범죄자라는 거죠.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한 사람을 싫어한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뭐만 하면은 여자 가지고 뭐 혐오한다 해요. 너는 싫다 그래요. 난 네가 싫다. 정확히 알려줍니다. 여자가 싫은 게 아니고 너가 싫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5가지를 전부 지키고 변호사님한테 왔어요. 살려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네. 저도 보면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네. 그냥 사과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과를 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는 뭐 여자가 뭐라고 하면은 일단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그 연애 유튜브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일단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면은 일단 사과를 하게 돼 있잖아. 남자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나요? 혹시 제 채널 영상 안 보셨나요? 많이 먹진 않아요. 그래요? 저는 여자가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차하면은 야차룰로 뜨자. 저희 채널은 좀 색깔이 비슷하시구나.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회 내에서는 그렇게 남자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뭐 미안하다고 사과를 요구를 하면은 일단 사과 달래려고 일단 또 고소당하면 남자가 너무 불리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오시면은 사실은 그게 불리한 상황은 맞죠. 그러면 아예 방법이 없냐? 그건 또 아니죠. 제가 누군가요? 안변이잖아요. 이제 못하는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사과한 거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어떤 특정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엉덩이 만졌잖아 뭐 했잖아 이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어떤 행위를 특정해서 사과를 하진 않았어요. 일단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한 거를 제가 그걸 잘 풀어서 그게 어떤 행동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과를 한 거다라고 잘 풀어서 경찰에 내는 서면 이런 걸 의견서를 하거든요. 변호인의 의견서를 하는데 그걸 잘 풀어서 내고 또 이게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어떤 증거들 여러 가지 정황들 그 강제추행 사건이 있고 나서 여자분이 그 어플에서 만난 그런 거였는데 만나고 나서 이 여자는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추행 행위가 있고 나 그게 밤 한 2시 정도인데 그 다음날까지 계속 이 남자랑 같이 있었어요. 한 4시 5시까지 같이 있고 점심도 시켜달라 해서 먹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자
여자가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점심 주문하고 반 쿠팡 내역이라든지 이런 증거자료 같은 거 다 첨부하고 하면서 그 남녀가 주고받았던 말이라든지 그때 있던 상황에 대해서도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서로 거의 뭐 20장 30장 정도를 냈어요. 내서 경찰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경찰 단계에서 아예 불송치 불송치. 사례가 있었죠. 불송치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거죠? 경찰에서 일단 강제추행이라고 고소를 하면은 그걸 입건을 해서 그걸 조사를 해보고 이게 경찰 단계에서 판단했을 때도 이건 죄가 안 된다 라고 해서 송치라는 말이 검찰로 기록을 보낸다는 거거든요. 불송치는 안 보낸다는 거죠. 이거 죄가 안 된다고 안 보내버리는 거죠. 볼 필요도 없다. 그냥 컷. 경찰 보고 에이씨 그러니까 이게 서로 던졌다. 그렇죠. 그게 불송치. 저 5가지를 하고 와도 이렇게 살려드릴 수 있다. 네. 근데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항상 말하는 게 제발 무턱대고 사과하지 마라. 그러면 너네 진짜 뭐 된다. 절대 된다. 절대 그러지 마라. 근데 그러면은 저가 항상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지금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저도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평상시에 좀 약간 티격태격하고 싸워도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이런 일 때문에 뭐 아까 내가 딴 여자를 쳐다봐서 미안하다 뭐 이게 아니라 너가 속상했다니. 미안하다. 기분이 나빴다면 너의 감정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좀 정확하게 사과를 해라. 이런 부분에서 감정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좀 습관이 잘 돼 있으면은 너가 내 엉덩이 만졌잖아. 나는 엉덩이 만진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 너가 너무 섹시하기 때문에. 대신 그로 인해 너가 감정이 상했으면은 속상한 거는 내가 미안하다. 요런 건 좀 괜찮나요? 근데 그 만진 행위를 인정하면 안 되죠. 안 만졌으면. 안 만졌으면? 안 만졌는데 여자가 만졌다고 하는 상황이면 그걸 만졌는데 미안하다 이러면 안 되죠. 또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전 만졌을 때를 생각했어요. 네, 만졌으면 당연히 사과해야지, 그거는. 잘못한 게 맞으니까. 잘못한 거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좋아하는 사이에 서로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 만지고 하면 여자가 오케이를 했으면 그건 죄가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근데 그냥 만졌어. 여자 동의 없이. 그거 안 되죠. 저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젠틀맨이니까 친구들은 항상 만지기 전에 물어봐라. 만져도 되냐? 진짜 그거 물어봐야 돼요. 진짜요?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왜냐면 누가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데 나 엉덩이 만져도 돼? 하고 만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좀 이제 분위기를 봐서 그냥 알아서 하는데 손 잡았는데 여자가 손을 빼면 이게 거부 의사구나 하고 그 다음에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통 스킨십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하다가 손 잡아도 돼? 안 와도 돼? 이렇게 하면 이 분위기 다 깨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안 당하려면 그 분위기를 깨지는 걸 각오를 하고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저는 이제 엉덩이나 가슴을 만질 때는 물어봐라. 항상 젠틀하게 만져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가슴만 만져봐도 되냐? 귓속말로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분위기가 안 깨지게. 그리고 이제 키스해도 되냐라고 물어볼 때 그냥 키스해도 되냐? 이렇게 하면 좀 깨지니까 귓속말로 지금 키스해도 되냐?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안 깨지잖아요. 제가 이런 것도 알려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꿀팁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 저도 이제 여자 가슴을 만지고 싶으면은 물어봐라. 야, 근데 혹시 가슴 한 번만 만져볼 수 있냐? 안 돼? 오케이. 하고 이제 그냥 가요. 그리고 내일 또 와서 또 물어봐요. 내일 또 와서 물어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한 3일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여자 입장에서도 언제 된다고 해야 되지를 고민하게 돼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 여자가 나를 보면 설레요. 쟤 또 오늘 저거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한 일주일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물어봐. 서운해 그러면. 서운해. 왜 안 물어보지? 왜 안 물어봐? 하면서 요즘에는 나한테 왜 그거 질문 안 하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 물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돼? 또 물어봐. 그러면 이제 여자가 막 고민해 이때부터. 그러면 이제 썸 타는 거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플러팅이다. 아주 고급 기술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실제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실제로 이 클럽에서 만나서 여자분이랑 잘 분위기 좋고 해서 그 다음날에도 또 만난 거예요.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뭐도 하고 하다가 잠깐 쉬러 이제 모텔에 같이 들어가자. 모텔에 가서 물어봤어요. 오늘 나랑 사실 너랑 하고 싶다. 근데 여자가 그건 안 된다고 한 거야, 말로.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 뭐 딴 거는 괜찮냐? 그러니까 여자애가 오케이를 한 거야. 딴 거라고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다른 스킨십은 괜찮냐? 스킨십. 그러니까 여자가 오케이 해서 뭐 가슴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입만 만다. 하고 이제 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여자가 갑자기 이제 고소를 한 케이스는 있었어요. 그 잤다는 게 슬립? 슬립 진짜 피지컬리 슬립. 피지컬리. 자고 일어났는데 여자애가 왜 나 자고 있는데 왜 만졌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만져도 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꿀팁은 맞는데 네네네. 그걸 할 때 웬만하면 녹음을 해놔라. 아. 왜냐면 만져도 돼라고 말을 했는데도 고소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물어봐도 고소를 한다. 네. 웬만하면 근데 고소 확률이 당연히 확 떨어질 텐데 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여자분이 나는 뭐 성관계는 싫다. 네. 그런데 만지는 건 오케이 괜찮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고소를 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만져도 돼 물어볼 때 녹음을 해서 대화자 간의 녹음은 그냥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랑 지금 승현 씨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녹음기를 지금 켜놨다고 해도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켜놨나요, 그래서? 아니요. 예. 저는 항상 이제 요런 만약에 말씀하신 케이스가 이제 있으면은 너가 만질 때 좀 소중하게, 좀 상냥하게, 좀 예쁘게 만져야 되는데 쓱 탁탁 해버리니까 삔또 상한 거다. 그러니까 만졌냐 안 만졌냐만 중요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만졌냐도 중요한가요? 성범죄라는 게 사실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형법 조문을 보면 강제추행죄라는 게 네네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를 처벌을 하고 있어요. 법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형법에는. 그런데 사실상 그 강제추행이 어떻게 처벌이 되냐면 모든 스킨십이 다 상관이 없어요. 스킨십을 했는데 여자가 기분이 나빴어. 나는 동의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게 강제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 어루만지고 이쁘게 만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나는 진짜 이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스킨십을 했어. 근데 여자가 느끼기엔 난 동의한 적이 없고 우린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닌데 갑자기 얘가 내 가슴을 만지네? 차를 타는데 내 허벅지에 손을 올리네? 미친놈 아닌가? 기분이 나빴다. 그럼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기분 상해죄가 여기 나오네요. 네. 그래서 성범죄라는 게 굉장히 여자의 어떤 기분이나 의사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죠. 근데 당연히 내가 사랑스럽게 조심스럽게 만지면 여자가 기분이 나쁠 가능성이 낮겠죠. 고소를 할 가능성을 낮추는 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100%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여자가 기분 나빠버리면 이거는 고소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생각이 난 건데 네네. 녹음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너는 기분 나쁘면은 얘기해야 내가 바로 떼겠다. 네. 그 얘기하고 해도 되나요? 그런 거 해도 되죠. 요런 걸 잘 정해놔야 되는군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우리 아.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이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막 네. 억지로 하고 하면 당연히 그건 강제추행이 맞죠. 그죠. 근데 분위기상 서로 좋고 뭐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럼 강제추행이 성립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자는 다 하고 나서 기분이 나빴어. 이 남자 처음에는 그냥 술 마시고 했더니 괜찮았는데 자세히 얼굴 보고 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기분이 나빠. 잠시만요. 강제추행 고소하면 그 사람은 진짜 고소 당한단 말이에요. 네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 진짜 무서운 게 그런 분들은 없었던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어내기 시작하면 그걸 남자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없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안 한 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왜 그렇지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승현 씨 지금 이 밑으로 저 허벅지 만졌잖아요. 섹시해서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주장을 해. 네. 그렇게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손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손이 밑에 내려갔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이거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발로 저를 만지던데. 발로 만졌다. 발로 만질 수 있나요? 발로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죠. 발로 제 다리 막 만지고 플러팅 했잖아요, 방금. 이렇게 네. 주장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 스타일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네네. 없었던 일을 내가 안 한 거를 내가 안 했다고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범죄 모고가 안 좋은 게 뭐냐면 거짓으로 성범죄를 고소를 하면은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남자가 안 만졌는데 나를 만졌다라고 고소를 하면 남자는 내가 안 했는데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잠깐만 지금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이나 사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요놈 새끼가 때렸고 여기한테 맞았습니다. 2주입니다. 또는 저놈 새끼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는 애가 내지 않나요 이렇게? 맞아요. 얘는 근데 왜 반대로 고소를 반대예요. 성범죄 그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폭행은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 사람한테 맞았습니다. 맞은 사람이 얘가 때린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상처가 있든 진단서를 내든 그렇게 해야지 입증이 되는데 성범죄는 그냥 얘가 나 만졌어요. 말만 하면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누가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 결국 사실상 이걸 내가 안 만졌다는 거를 고소당한 이 남자가 입증을 해요. 내가 무죄라는 걸 내가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하고 있어. 에이 그런 나라가 어딨어. 에이. 여기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지금. 여자가 네. 일관되게 네.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이 남자가 날 만졌다. 네. 어떻게 만졌고 어떻게 했고 이거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유죄가 인정이 돼요. 소설을 쓰면 인정이 된다. 네. 다른 증거가 없어도.
다들 작가네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거 고소 당한 남자는 진짜 죽고 싶어 한다니까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안 한 걸 내가 입증을 해야 돼.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네가 안 한 거 맞아? 여자는 했다는데? 그러면 여자도 진술밖에 없고 남자도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사건이 만약 폭행 사건이야. 그러면 입증이 안 돼. 네가 맞았다는 거 입증 안 되는데? 그럼 끝났는데 성범죄는 그냥 인정을 해줘. 왜 여자가 만졌다고 하니까. 아. 네, 그게 아주 크게 다른 점이죠. 입증 책임에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가 입증해라. 넘기는 거죠. 남자가 내가 안 했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유죄가 나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되게 비정상이라고 좀 비정상이에요. 네,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면은 여자가 내가 당했다라는 거를 자료를 제출하고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여자들이 만졌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요. 여자. 그러니까 오빠 그때 뭐 해서 내 다리 만졌잖아. 엉덩이 만졌잖아. 그런데 거기서 대고 아까 정보 지침처럼 즉시 사과. 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은 아. 그게 그냥 증거로 캡처해서 딱 내는 거죠. 이게 증거다. 행위도 인정하면 안 되고 사과도 하면 안 되고 네. 엉덩이 만져 눕! 그냥 바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네. 그러면은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오히려 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걸 안 했다라고 대답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 그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분위기 좋았고 이러이러한 얘기 했잖아. 내가 안 만졌잖아.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 오히려 역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자는 이렇게 보통은 몰아붙이면은 남자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겠지라고 이제 막 밀어붙이는데 네. 남자가 막 오히려 공격이 들어와. 그럼 어버버 해가지고 이거 안 먹히네? 이 새끼 안 넘어오네? 이러면서 이제 고소를 제가 막았던 경험도 있었어요. 아까 이렇게 플라워 스네이크가 네. 하다가 이 새끼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이제 뺀 거죠.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기세를 보여주는 게 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네. 그럼 혹시 반대로 요럴 때 너가 먼저 이렇게 했잖아. 만졌잖아. 너가 먼저 빨았잖아. 아. 뭐 이러면은 되나요? 근데 그건 약간 쉽진 않은 게 실제로 그렇게 여자가 했으면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 쉽진 않죠. 근데 그것도 참신한 방법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참신하네. 네가 했잖아. 근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얘가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네. 오히려 실제 있었던 팩트마다 얘기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빨았다는 게 빨래를 빨았을 수도 있고 감정을 빨았을 수도 있고 뭐 손가락을 배고파서 빨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빨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 채널은 진짜 대박이다. 여러 가지를 빨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양만 안 빨면 되잖아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네. 네가 적극적으로 했잖아. 네. 오히려 네가 만졌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약간 느낌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얘를 노리고서 했으면은 이렇게 살짝 이제 보여주면서 그냥 약간 좀 해갖고 라면 먹을래 해갖고 이제 가갖고 적극적으로 먼저 약간 이게 정자 착즙한 다음에 네. 그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증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이제 응간을 당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되는 거니까. 근데 여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 게 그럼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잘 이제 질문을 해놓으면은 괜찮은지. 그렇죠, 괜찮습니다. 사실이면. 네, 네.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빨았으면. 죄송합니다. 괜찮죠. 이제 그러면 괜찮다. 스크류바 이거 편집 좀 해야 될 것 같아. 원래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네네네. 너무 이제 편하게 잘 해주시니까. 네네. 네, 저도. 구독자 친구분들도 좀 약간 평소 모습과 다른 모습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좀 진중한 변호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인데, 이렇게 무고하게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 상대방을 좀 반대로 이제 무고죄로 우리가 또 고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고가 아니어서 반대로 내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뭐 이론적으로는 사실 뭐 가능하긴 한데 실제로 되기는 건 거의 어렵죠. 일단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도 어려운데 나는 어떤 스킨십을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거짓으로 무고를 했다라고 이제 내가 고소를 한 거잖아요. 네네. 상대방 무고로 고소를 했으면 네. 그 무고가 거짓이라는 거를 또 완전히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만지지 않았다는 게 확실해야 돼. 확실한 건데 확실하지 않아야 확실하게 고소를 할 수 있는데 확실한데 확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좀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뭔가 내가 무고죄를 상대방한테 이제 고소를 하면서 중간에 빼먹었거나 좀 실수한 부분 때문에 좀 반대로 좀 역풍을 맞아서 무고죄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그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진짜 억지로 한 게 맞아요. 여자가 그걸 녹음을 했고 그 성관계나 뭐 이런 걸 스킨십을 하는데 여자는 싫어 막 하고 막 남자는 막 욕하면서 쌍욕하면서 막 때리는 소리 막 들리고 그런 하는 게 녹음이 다 돼 있어. 너무 야한데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강간이든 뭐든 고소를 했는데 이걸 남자가 무고라고 역고소를 하면은 그러한 케이스에서는 남자는 내가 억지로 한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무고당했다라고 거짓 무고 고소를 한 거잖아. 그 케이스에서는 성립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여자가 자기는 요렇게 하는 게 좋다. 플레이를 좋다. 네, 요런 게 흥분된다. 라는 게 이제 자료가 있으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아니죠. 이게 그런 거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 요런 취향인데 남자가 거기서 이제 짝짝꿍을 맞춰갖고 한 건데 여자가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 이거 내가 다 갖고 있어. 네가 좋다고 한 거야 이거 다 갖고 있어. 해서 다시 이제 무고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하면서 무고죄가 될 수 있다. 네. 실제로 강간 상해하면은 되게 형량 높거든요. 그 짬뽕 콜라보해서 일반 강간이 3년 이상이면은 강간 상해는 뭐 7년 이상 이렇게 완전 형량이 미친듯이 높아지는데 그런 강간 상해로 고소당한 많은 케이스들이 SM 플레이, 합의된 SM 플레이를 해놓고 여자가 갑자기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하면은 그럴 때 보통 녹음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상처는 다 남아있어. 뺨 맞은 거 있고 엉덩이 막 남아있고 멍이 들어있어. 목 졸린 거 입고 있어. 근데 그게 여자가 원해서 했는데 원해서 해서 해놓고 여자가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이 정도까지 원한 건 아닌데 이렇게 너무 세게 때렸어. 고소를 해버리면 남자는 방법이 없어요. 합의해야 돼요. 그런 상황. 좀 약간 소프트하게 해야 된다 하더라도 할 때는 사전에 동의하는 거를 다 어떻게 해서든 남겨놔야 돼요.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무슨 언제 나중 되면은 무슨 뭐 하기 전에 뭐 동의서 쓰고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동의서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은 억지로 쓰게 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효력은 있는 게 맞고 있죠. 그러고 나서 좀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 같은 게 있나요? 구체적인 어떤 스킨십을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쪼르기, 2번 3번 언어폭력. 네. 뭐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으면 적을수록 다 좋죠. 어떤 스킨십이 어떤 스킨십. 스킨십을 해도 성관계만 그 관계 뭐 전체까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취향 같은 걸 여자가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적어봐라. 적게 해요. 자필이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적게 하고 거기다가 요거 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고 이제 해라. 그러면 이제 이게 효력이 있나요? 네, 효력 있죠. 그러면 그거 서류 이름이 뭐예요? 차용증 무슨 증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의서겠죠. 동의서. 동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질문 있어요. 네. 그 적을 때 이게 효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힌 거를 수행했을 때 고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의서에 15분이라고 적어놓고 3분 안에 끝나면 고소가 가능해요. 이게 너무 짧아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럼 고소 당해야죠. 징역 들어가야죠, 그러면. 거기 1년 동안 갇혀있으면서 유산소 겁나 뛰고. 또 15분 될 때까지. 15분. 들어가 있어야죠. 유죄! 유죄! 3분 카레는 유죄다. 자기 관리를 못한 거죠. 자기 관리 못한 거다. 근데 여자가 너무 예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내가 평소는 15분이야. 남자분의 기회를 줘야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 2번, 3번 했는데 또 그렇다. 그거는 너의 잘못이야. 재범은 이제 안 된다. 그쵸, 네. 초범은 이제 약간 판사님도 초범은 다 기회를 한번 주거든요. 아구 처음 맞춰본 거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약간 이거 맞나 모르겠다. 지금 여기 저 괜히 나온 것 같아요. 저 이미지 나락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유튜버들이 하도 나락을 많이 해가지고 네, 조심을 좀 해야 돼. 그래요? 저는 그거 별로 안 무서운 게 저는 이제 난 가입팔이다. 다 그냥 얘기해버리고 항상 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이렇게 반듯한 이미지로만 가면 오히려 나중에 욕을 먹으니까 이런 채널에 와서 좀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더 좋을 수 있겠네. 여차하면 좀 갖다 쓰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고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는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득이 된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득이 돼야지 하는 거가는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해서 좋을 게 없는 경우가 있네요. 그 무고죄로 고소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이제 무고를 이제 당했어. 쟤를 무고를 이제 할 거야, 고소를. 그러면은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약간 이거 좀 안 하는 게 나은데 요런 상황. 그건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절대로 안 했지만 네. 이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무죄 주장을 강하게 해볼 수 있고 이게 증거가 없으면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여자의 진술을 더 잘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내가 안 했지만 전략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왜냐면 뭐 강제추행 같은 경우야 그냥 뭐 감옥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뭐 강간이나 그런 경우는 초범이면 합의가 안 되거나 이게 무죄를 밝히지 못하면 바로 감옥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너무 이제 타격이 크기 때문에 내가 무죄라는 걸 입증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안 했지만 그래도 숙이고 들어가서 그냥 합의하고 이렇게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무고죄로 고소를 해버리면 여자 입장에서 합의를 안 해주려고 하겠죠. 합의가 되고 나서 무고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려면 합의하고 총수 나서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의가 되기 전에는 무죄로 확실하게 갈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합의를 해야 될지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무고로 고소를 하면 안 되고 합의라는 카드를 하나 더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딜교 손해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고로 고소하는 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좀 서로 합의 후에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무엇이 있고 그것들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변호사님만의 꿀팁이 좀 있나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동의서나 뭐 이런 건데 그거를 하기 전에 갑자기 막 종이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거 서명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 왜 자꾸 있다고 생각하지? 왜지? 아무튼 그거를 갑자기 이렇게 하고 할 수 없으니까. 맞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봐봐, 재밌는 거 보여줄게. 짜잔! 이러면서 서로의 취향을 확인하는 시간이야. 너가 원하는 걸 적어봐.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은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 여기 사인하면 이제 시작하는 거야? 하면 이제 딱 이렇게. 왜 저는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애 마스터 같은 분들은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초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또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렇죠. 다 이제 레벨 차이가 있으니까 플래티넘이냐 브론즈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걸 못할 경우에는 사실 녹음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녹음을 해서 또 상황을 다 녹음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녹음해야 된다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상담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뭐 방간이나 이런 걸 고소를 당했는데 근데 이거 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되겠다 싶어서 상담을 와라 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어요. 얘기 상담하면서 실제 녹음을 들어봤어요. 녹음이 1분밖에 안 돼 있어요. 1분? 네. 1분 컷인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제 관계하는 1분만 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잠깐 1분을 그냥 녹음을 한 거예요. 난 또 이제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다 해서 이제 1분인 줄 알고. 그게 1분이면 이제 이 사람은 유죄인지 바로 법정 구속 체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1분을 딱 한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 녹음만 하면 다 방어되냐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 녹음할 때도 잘해야 되는 게 가능하면 모든 과정을 다 녹음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모텔 가서부터는 4시간 5시간 같이 있으면 그걸 쭉 다 녹음하는 거죠. 어떤 대화를 했고 관계를 할 때도 녹음하고 끝나고 나서도 녹음하고 전 과정을 다 녹음을 하라 이게 하나가 있고 또 거기 녹음한 내용에 좋았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걸 물어보고 대답을 하고 여자 그런 거 꼭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사실은 저는 되게 하남자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계를 하고 좋았어 물어보면 여자는 다 좋다고 하잖아요. 표정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에서 보이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는 게 저는 하남자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표정을 보면 이제 검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됐구나. 그리고 이제 말 시켜도 말 못해요. 왜? 아니 다들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었어? 아무튼 너무 재밌다. 무죄. 이게 말을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또 드는 생각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한잔 하고 MT 가서 하고 자고 다음날 이제 나와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뼈해장국 아니면 설렁탕 아니면 순댓국인데 거기서 이제 도란도란하게 하나씩 딱 주문하고 셀카 한번 찍을까 하고 사진을 약간 뿌이 하면서 찍었어. 그런 거 좋죠. 왜냐면 억지로 당했던 사람이랑 그렇게 해장도 잘 안 하겠죠. 그리고 해장하면서 또 사진까지 찍을 정도면 서로 분위기가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좋을 수 있죠. 갑자기 또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인생 네컷이 그 얘기 뭐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들은 건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인생 네컷이 그냥 찍는 순간 거의 이제 합의한 거라고 뭐 그 정도로 이제 효력이 있다. 왜냐면 이제 밀집된 공간 안에서 단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한테 뭐 끌어안겼다. 여자가 좀 이렇게 요렇게 했다. 뭐 이렇게 요런 거나 여자가 남자에 뽀뽀를 했다. 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나를 뭔가 성모식갱이로 고소를 하면은 요거 내는 순간 나도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인생 네컷이 그 정도인가요? 당연히 또 관계하기 전에 다정하게 그 스티커 사진이나 이런 거 찍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죠. 있는데 그걸 찍었다고 해서 이 여자가 성관계까지 동의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관계하고 나서 찍었다 하면 조금 더 이게 그게 더 효력이 있는 거고. 어쨌건 맥락으로 좀 가는 거네요. 맥락이죠. 예. 그러니까 다음날에 설렁탕 한 그릇 때리고 야 인생 네컷 조지러 가자 해서 찍고 그러고 집에 보내야 된다. 제일 안전한 건.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여자가 어떤 호의가 있고 기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뭐 회의도 하고 서로 막 인생 네컷 같이 찍을 때는 또 이런 웃기도 하고 뭐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한 어떤 커플을 보면은 삼자가 봤을 때 쟤네 했네. 이게 있잖아요. 그건 것처럼 지금 막 이제 하고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서로에 대해서 스킨십이 좀 프리해지거든요. 여자 입장에서 좀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인생 네컷을 찍을 때 스킨십을 하는 게 좀 있거나 요러면은 더 좋죠. 좋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또 그게 있어요. 반대로 우리 숙녀분들도 제 방송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거진 5대5인데 성비가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숙녀분들 입장에서 요즘 남자애들이 너무 적극적이지가 않다. 너무 좀 무서워한다.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나는 빨리 이렇게 잡아뜨리고 싶은데 빨리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고 나서 인생 네컷 찍을래? 라고 하면 플러팅이 될 수 있다. 너무 좋죠. 좀 이거는 확실한 거다. 네, 이거는 내가 너에게 보증 수표를 주겠다. 고소 방어권을 내가 수여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숙녀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플러팅을 해주시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딱 들었다? 딱 하면서 이제 좀 마음 놓고 좀 안심하고 사랑, 로맨스. 그럼요. 이게 좀 너무 좀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고 하면은 그런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해야지 결혼도 하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할 텐데 그런 걸 너무 이제 고소가 요즘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무서워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가 이제 소멸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녹음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근데 아까 그 1분 녹음하신 분은 그러면은 뭘 녹음해 왔길래 이게 좀 거시겠나요?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서 뭐 대화한 그런 내용? 그러니까 너무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서 관계하는 그 과정의 내용인데 거기서 뭐 할 때 뭐 좋아 이런 얘기가 있거나 시음소리 있으면서 뭐 좋아 뭐라고 하는 좋아 있어 이런 결정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1분이라면 그거는 의미가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별 내용 없는 그냥 뭐 누워서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그 내용이니까 그걸만으로는 이게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진짜 하는 게 녹음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네, 전반적으로 다. 그 이전 과정이라든지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이후까지 다 되는 게 좋죠. 그게 하는 거가 녹음이 되는 것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 없어요. 녹화는요, 그러면? 녹화는 문제죠. 녹음은 괜찮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할 때 여성의 신음소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약간 고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이제 신음으로 인정되고 뭐 그런 게 혹시 그런 그리고 치고 싶은데 이거 네.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당하면서도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녹음이 있으면 다 방어가 되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녹음의 내용이 중요하고 녹음이 전반적으로 다 돼 있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다 갖고 와라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좋았냐라는 거에 대한 의사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 이런 게 많아요. 요즘에는 강간으로 고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사람도 더 많거든요. 준강간은 뭐냐면 내가 술을 마시고 이 남자랑 했는데 난 기억이 없다 이거. 이렇게 필름 아웃 해가지고 그때 나는 정신도 차릴 수 없었고 시체처럼 늘어져 있었는데 남자가 억지로 했다 이렇게 고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녹음할 때와 대답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의사에 반한 게 아니었다라고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내 바지 내려줘 라든지
이렇게 해줘 네. 라든지 말을, 네, 대화. 말을 네. 그게 내가 했는데 여자가 대답을 한 게 있으면 네. 그건 그건 의식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여자들이 블랙아웃 태연 씨도 그렇게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무서운 게 그때는 안 취한 것 같아. 말도 하고 대화도 다 해. 근데 다음날 그냥 기억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뜨문뜨문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분들 중에는 아예 관계한 기억만 날아간 거예요. 그 구라예요. 아, 구라예요? 네. 그러니까 구라인 상황인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주장은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게 진짜 황당하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얘가 다 걸어오고 할 때도 자기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여자가 위에 올라가서 한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자기도 응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사실적시 여자가 남자를 따먹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여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나는 기억이 없다. 이래버리면 그런 게 그렇게 고소를 되게 많이 해요. 좀 무섭다 근데. 왜냐면 이게 요런 식으로 사연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소까지는 아닌데 빌드업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은 이제 분명히 어저께 분위기 좋아서 이렇게 해갖고 걔갖고 이제 일어났어. 근데 여자가 약간 좀 포맷 시키려고 그래. 나 어저께 우리 뭐 했지? 막 이러면서 막 모른 척해. 저는 그게 이제 약간 쑥스러워서 그런다. 또는 이제 여자 입장에서 이제 남자가 자기 전에 자기한테 잘해줬던 것들 있잖아요. 자고 나면은 약간 좀 이 버프가 끝날 것 같다는 느낌에 좀 다시 리셋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저는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고소 빌드업으로 갈 수가 있다. 갈 수 있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어제 무슨 일 있었어? 계속 물어보면서 난 기억 안 나는데 왜 나랑 왜 한 거야? 남자 입장 황당하죠. 남자 입장에서는 의식이 다 있었고 대화도 다 하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기억이 없다고 해버리면 남자 입장에서 이거를 입증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녹음할 때 웬만하면 그냥 신음소리만 녹음돼 있는 것보다 대화를 하는 게 녹음돼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대화를 했다는 거 응했다는 거는 나중에 이 여자가 블랙아웃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건 상관없고 그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죠. 티키타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되면 그래서 녹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는 다음날에 통화하면은 여자분들이 어저께 우리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뭐야 또 기억 안 나는 척 하지 마. 어저께 누나가 내가 참 어딨어 공공장소야? 공공장소는 말 못하고 내가 이게 딱 이제 했는단 말이에요. 네네. 내가 갑자기 막 기억나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바바바박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러고서 누나가 나한테 사귀자고 했잖아 라고 이제 가스라이팅 바로 해버리고 그거 오늘부터 1일 되고 이런 건데 이거를 진짜 해야 되는군요. 해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여자분들도 있고 쑥스러워서 모르는 척 하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뭐 상관없죠. 근데 진짜 고소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 하면서 왜 어제 무슨 일 있었냐, 나 하나도 안 나는데 눈 떠보니까 옷 다 벗겨져 있고 억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빨리 사과해라 하면 남자는 오버버 하면서 그래 아닌데 그거 아니고 일단 뭐 미안해 이렇게 하면 그걸로 이제 딱 해가지고 바로 도장 제출. 그럴 때 뭐 개소리야. 누나가 먼저 빤스 내렸잖아. 내 빤스. 누나 어저께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기억나게 해줘? 하면서 다 말하는 거죠. 당당하게. 오히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당황하는 거죠. 얘가 어버버하고 미안해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 커뮤니티 글에는 그러던데 안 그래. 뭔가 아닌데 어버버 하는 모습 오히려 보이면 그거를 남자가 녹음을 다 해가지고 내면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통화 녹음 자동이니까. 역시 갤럭시. 그래서 통화 녹음 꼭 해야 돼요. 그렇죠. 어저께 누나가 턱 아프다 그랬잖아.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런 얘기 해야 된다. 턱이 얘기가 턱. 이해가 안 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거를 잘 모으는 이유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찰 조사를 좀 받을 때 말하면 좋은 것들 그리고 반대로 피해야 하는 답변과 상황 같은 게 좀 무엇이 있나요? 경찰 조사를 가면은 결국에는 성범죄의 가장 큰 특성이 객관적인 CCTV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텔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진술 싸움이거든요. 여자 진술과 남자의 진술 이 두 진술을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되고 구체적. 그래서 이걸 1919라고 표현을 해요. 1919.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계속 바뀌면 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형사 절차 설명을 해드리면 경찰 단계의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가 이 세 단계가 있거든요. 세 단계의 진술을 각각 할 거잖아요. 이 진술이 일관돼야지 더 신빙성이 있겠죠. 쓰고 외워야겠네요. 그러면. 바뀌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희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생방송 중에 사연 신청을 할 때도 굉장히 이제 말로 야바위를 많이 해요. 무슨 느낌이냐면 형
내가 좋아하는 썸 타는 여사친이 있는데 네. 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해요. 그냥 요러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사람이 나는 떳떳하니까 네네네. 혼자 가서 뭐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그게 아닌 이유가 뭐 한 3, 4일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네네.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정리 하나도 안 하고 물어보면은 10번을 물어봐요. 네네네. 그러면 10번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아. 사람의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 부분 얘기했다가 뒤에서 얘기할 때는 순서 좀 바뀌다가 네네. 뭐 A, B, C, D, E 그 포인트가 5가지가 있으면 네네네. 처음에 얘기할 때는 A를 빠뜨려 먹었다가 네. 두 번째는 뭐 C를 빠뜨려 먹었다가 네. 아니면 A, B 순서가 바뀐다거나 네네네. 이렇게 10번 진술을 하면 똑같은 사실관계를 하더라도 진술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아. 사람의 기억이 원래 그래. 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내가 당당하니까 떳떳하니까 가서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겠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 못 한다는 거예요. 일관되고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의는 승리하지만 나는 승리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문서 파일로 정리를 시켜요. 네네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면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고 한번 정리를 해놓고 한 며칠 뒤에 생각해보면 네. 또 새로운 게 또 생각나고 네네네. 순서가 이게 아니네? 다시 네. 바꾸고 네네네. 이걸 몇 번을 한 다음에 네. 확실하게 딱 정리한 그 문서 파일을 거의 외우다시피 계속 보고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진술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경찰에 가서 진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출석하세요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또 하면 또 미룰 수 있다고 또 들었어요. 네. 미루면서 내가 뭘로 고소당했는지를 확인하는 확인할 것도 수 있죠. 네.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들고 찾아오면 된다. 네, 오면 된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일괄되게 진술할 거 네. 하고 정리하고 네. 다시 외워보세요 하고 네. 하고 다시 하고 모두 다 다시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일괄되게 경찰서에 가서 잘 진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를 시켜드리고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놔서 네네네. 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한번 정리를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잘했네. 네. 보면은 네? 이게 아무래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네. 또 이게 허접한 거야.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이걸 다시 정리 다 해드리고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저를 조사하시는 분들이 형사거나 형사 출신이거나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또 형사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세요. 흔히 말해서 기세에 좀 눌릴 수도 있고 그쵸. 저는 실제로도 많이 보기도 하고 형사분들 많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좀 볼 일이 조금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약간 네.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라 해야 되지? 말을 하면은 계속 물어본다는 느낌?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막 그게 그래요. 이제 유도신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하면 안 되는 네. 대답 이런 게 네. 유도신문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 가면은 이번에 동탄 화장실 그 사건에서도 그분이 어린 남자예요. 네. 남자고 하니까 네. 그 경찰이 출동을 해서 네. 그분은 하지도 않았는데 헬스하러 갔다가 그냥 화장실에서 갔다 나오는 건데 헬스한 거 맞죠? 한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약간 존댓말도 안 쓰고 반말을 쓰면서 네. 은근히 기회를 누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있어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 네네네. 많은 분들보다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젊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네. 경찰에서 막 은근슬쩍 말을 놓으면서 네. 가스라이팅 하면서 네. 이게 길들이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너 해가지고 뭐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유도신문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네.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는 게 네. 이랬을 수도 있지 않냐, 이랬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면 그 바로 남겨버려요. 그런 거 조심해요. 이게 참 역시 딱 외우고 송출 이게 제일 확실하고 쉽겠네요. 네. 좀 이게 추측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하지 말고. 네. 이게 그래서 뭐 실제 있었던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야지 뭐 이런 상황에서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여자가 이런 상황이면은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있었던 거는 그냥 터치를 한 것밖에 없어. 근데 남자 주장은 뭐 서로 합의하에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손을 잡았다라는 건데 그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찰에서는 그럼 그 여자가 사귀는 관계예요? 사귀는 건 아니에요. 사귀는 관계 아니면은 그 여자가 뭐 동의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신문 하는 거죠.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계속 물어보면서 추측을 계속 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물꼬를 틀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물어봤다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이쪽으로 따라오도록 이렇게 계속 이제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제 듣다 보면은 같은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면은 그 귀에 눌릴 수밖에 없고
일단 경찰서를 처음 가보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경찰서 그 상황에 되게 무서운데 네. 수사관이 또 말도 놓으면서 막 이렇게 한다 하면은 이게 무서우니까 네. 나는 안 했는데 네.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 당당하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경찰서 혼자 갔다가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그제서야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진술하러 가기 전에는 무조건 와야겠네요. 네. 그래서 진술 다 경찰 조사 첫 번째 진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진술을 자기가 당당하다고 혼자 가서 어버버 해버리고 유도신문에 다 넘어가 버리고 나서 네네네.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 오면 네. 이걸 수습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폭력이나 뭐 이런 거로 예를 들면은 뭐 상대방이 그러면 멍들었겠네요? 뭐라든지 네. 상대방이 그러면 뭐 밀쳤어요? 상대방도? 뭐 계속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돌려서 물어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계속 조금 바꿔갖고 네. 발로 찼어요? 손으로 찼어요? 네. 뭐로 했어요? 뭐 머리를 박았어요? 뭐 어땠어요? 뭐 넘어졌어요? 밀을 쳤어요? 계속 이렇게 돌아서 물어봐요. 네. 아니라고 이제 한 10번 말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거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유도신문 하시는 것 같은데 야사카 갈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일반인 중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쫄아가지고 못하죠.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가야 되고 네네네. 변호사를 데려가야지 그런 유도신문에 이런 거를 아예 못할 수 있죠. 같이 갈 수도 있나요? 그럼요. 조사할 때 다 동석을 하죠. 옆에 앉아서 네. 변호사가 대신 대답해주지 못해요. 네네네. 대답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그냥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네. 유도신문을 다 막을 수 있고 네. 또 중간에 너무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온다 하면 조사를 끊고 네. 밖에 나가서 변호사가 나가서 네. 얘기 좀 더 하고 들어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를 네.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하다가 안 된다면 이제 이렇게 컷 해가지고 컷?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와서 얘기하겠다. 유도신문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 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이제 형사님 입장에서도 변호사님이 동행을 하면은 그냥 이름만 적을게요. 네. 이러고 이제 네. 이게 또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또 되게 신기했던 게 네. 그렇게 반말하고 막 함부로 대했던 경찰이 저랑 같이 딱 가는 순간 갑자기 존댓말하면서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의뢰인을. 네. 그거 보고 와 이거 진짜 그렇게 하는구나. 포도리 종이컵에다 녹차 타주고. 그렇죠. 네. 뭐 갑자기 뭐 티 좀 타드릴까요? 네. 뭐 편하게 드시면서 하세요. 네.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통화하고 녹음 다 들어봤거든요. 네. 이전에 저는 선임하기 전에는 네. 막 반말하면서 네. 언제 올 거야 이러면서 막 빨리 나오라고 하고 네. 이랬던 사람이 변호사 딱 데려갔더니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진짜 그런 게 확실히 있긴 있군요.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저도 좀 이게 사실 어렸을 때 좀 느낀 적은 있는데 그런 게 가만히 있으니까 깨닫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뭔 소리예요? 아이씨 이상한 거 물어보네. 저는 이렇게 쳐버렸거든요. 그냥 네.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또. 맞아요. 네. 바뀌었다가 얌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나 안 해. 나 갈래. 뭐 이러고 이제 그냥 해버리고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어디 가 앉아갖고 다시 하고 이제 또 물어보면 내사커 간다 그러고 이제 이게 참 이렇게 진상을 하기 싫은데 네. 왜냐면 이제 경찰이시고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좀 그러기 싫은데 이게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게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좀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지 않나. 맞아요.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또 중요하면서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 고소로 인한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좀 네. 어떻게 해야 좀 짭짤하게 아니 억울하게 네.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네. 무고죄로 이제 억울하게 네. 없던 성범죄를 고소를 당했다. 네네네네. 하면은 그거를 무고로 역고소를 해서 형사 절차에서 무고가 유죄가 인정이 돼야지 네. 나중에 그 무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가 있고 민사가 또 있잖아요. 네. 콤보로 들어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일단 형사에서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이 돼야지 웬만하면 민사에서 인정이 되지. 형사에서 무고가 인정이 안 돼요. 그냥 강간으로 예를 들어 고소 당해서 그 불송치가 났어. 그 불송치 결정문으로만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딜이 안 나온다. 네. 민사에서 돈을 받으려면 네. 무고로 따로 고소를 해서 그게 유죄 판결이 나와야지. 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무고로 지금 고소를 했어요. 네네. 여자분이 어플에서 만나서 관계하고 했는데 그분은 다 녹음을 한 거예요. 풀코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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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서 네. 서로 좋아하고 막 이렇게 오히려 여자가 막 좋아서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하면 다 녹음돼 있고.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강간 무죄 딱 맞고 무고로 역고소 딱 해서 유죄 판결이 딱 나와서 민사까지 지금 진행 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는데
형사랑 민사랑 이게 이렇게 따로란 말이에요. 별개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소를 이제 하면은 형사로 먼저 고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 나온 거 판결문을 가지고 요거를 자료를 들고 민사로 가면은 민사가 좀 오래 걸린다가 좀 있잖아요. 오래 걸려요. 근데 형사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민사를 가면은 이게 좀 되게 빠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형사를 하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민사를 가는 거다. 네, 맞아요. 요렇게 좀 알고 계시면은 네. 돈을 받으려면 민사를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민사다. 네, 돈은 쉽게 생각하면 돈은 민사고 죄, 벌 이런 거는 형사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없어야 되겠네요, 일단. 무슨 말이죠? 형사에는 합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민사에는 그냥 요거잖아요. 돈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플이나 이런 거를 이제 와가서 너무 좀 집요하게 했던 사람이 좀 있었고 네. 한 적 있었는데 형사로 해갖고 처음에 제가 이제 선임을 할 때 네. 나는 합의 없다. 그냥 뚜까뚜까로 해달라. 네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연락도 필요 없고 뭐 잘못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냥 뚜까뚜까 해달라. 그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민사를 가고 그런 적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형사에서 그냥 합의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민사를 할지. 네네네. 네, 그거는 오히려 합의금으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합의금으로 받고 끝내면 되죠. 굳이 민사하면 또 민사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고죄로 유죄가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러면 여자가 이거 후달리어서 뭐 합의해달라고 요구를 해. 합의금으로 2천만 원 준대. 그럼 그거 받고 그냥 끝내도 되고. 아니면 안 된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민사로 따로 청구를 해도 되고. 이게 또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2천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면은 뭐 된다. 더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런 것도 좀 이제.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합의금이 되게 높아요. 강간 같은 경우 요즘에 뭐 합의금으로 뭐 한 5천 정도 뭐 그렇게 많이 이제 뭐 시세라는 건 따로 없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강간 무고야. 강간 무고도 사실 그러면 합의금 5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그렇게 안 돼. 보통 뭐 1,000, 2,000 정도고 민사를 해도 그거는 그 정도밖에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딜교 개손해네.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자한테 유리한 게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범죄에 있어서는. 골치 아프네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을 때 참교육된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플에서 만난 그분인데 그분은 전체적인 전 과정을 다 녹음을 했고 여자분이 오히려 또 하자 뭐 이런 경우 다 나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강간을 딱 막은 다음에 무고로 역고소를 한 거죠. 해서 이게 녹음이 다 있으니까 이건 여자가 100% 원했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고소한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죄가 나왔는데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보통 강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유죄가 나오면 바로 실형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무고죄는 여자가 사과도 안 했어요. 남자 합의 시도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1심 형사에서. 그러니까 집행유예면 사실 정가만 남다 뿐이지 여자한테 어떤 손해나 이런 게 페널티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콩밥은 안 먹는다. 네, 안 먹죠. 그리고 이 여자가 무고죄 범죄자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 수도 없고 그게 어디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남자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걸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정확히 집행유예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유 2년, 집행유예 2년 나오면 징역 1년을 살아야 되는 거를 그 집행을 유예를 한다. 2년 동안에 네가 사고를 안 치면 이거 그냥 실형 안 살게 해줄게. 그거예요. 이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징역 1년을 갔다 나와서 집유 2년 이게 아니라 징역 1년을 너가 가야 되는데 2년 하는 거 봐서 지금 생각해볼게. 사고 안 치면 이거 집행 안 할게. 그러니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죠. 그 날짜가 2년이다. 결국에는 뭐 아무런 손해가 없는 거죠. 이거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강간을 한 사람은 합의를 해야지만 이게 실형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간의 합의금이 높은 게 이거 합의 못하면은 그냥 바로 깜빵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금이 높은 거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무고를 해도 강간으로 거짓으로 고소를 해도 내가 합의 안 해도 그냥 집행유예가 나와.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금이 그렇게 안 높은 거예요. 강간 무고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큰 거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거로 들어갔을 때만큼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보다 더 나와야 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거짓이란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더 잘못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럴 거 없으니까 뭐 안 해도 돼. 어차피 내가 딜교 이득이야. 뭐라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야, 이거는 이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구나. 그럼요. 이게 그래서 막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그게 진짜 만들어진 말이 아닌 게 실제 저는 이 실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강간으로 하는 그 형량이랑 그 강간을 거짓으로 고소했을 때의 형량이랑 동등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동등하건 아니요. 사실 무고가 이게 더 나쁜 행동이에요. 그쵸, 거짓을 맞죠. 한 거니까 남자 한 명을 아예 성범죄자로 거짓으로 아예 담그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처벌을 손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으니까. 불법 따로 바꿔야 된다. 네, 그럼요. 바로 그냥 이제 그냥 징역. 징역 바로 해야지 여자들도 이렇게 함부로 고소를 안 하겠죠. 안 하고 또 이거 했을 때 합의금도 어떻게든 많이 주려고 하겠죠, 여자 입장에서. 왜냐면 이거 합의 안 되면 자기 징역이니까. 그죠. 이제 요즘에 또 그 여성 교도소 거기 지금 좀 핫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지금 임펠다운인데 거기 네임드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 최실 부터 시작해서 그 계곡 부터 해갖고 유명한 네임들 다 있어요. 거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합의 무조건 보겠네요. 그럼요. 보내야 되네. 그거 보내야 돼요. 진짜. 강간 무고는 무조건 실형을 때려줘야 되는데 판사님들이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합의가 안 돼도. 왜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무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중범죄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강간 무고를 한 상황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강간으로 해도 남자분이 고소를 당해서 이분을 방어를 해드리고 무고를 엮고서를 해서 같이 이제 피해자로 조사를 동석을 많이 해보잖아요. 이쪽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강간 조사를 할 때는 진짜 3시간, 4시간 조사를 해요. 너 이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압박으로 조사를 하는데 린치. 무고 조사를 피해자 조사를 할 때는 2-30분 만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여실히 이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게 무고 사건은 그냥 단순 피행 사건 뭐 이런 걸로 그냥 보는 거죠. 일반적인 아주 자질구레한 사건으로 봐서 심각성을 전혀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량도 그렇게 낮게 나오는 거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이게 좀 보면은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이지만 높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한번 이제 무고를 이제 해서 고소할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렇게 좀 슥슥슥 바뀐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번 미투 때 떠들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아직도 그러나요? 네. 지금 너무 심각해요, 이게. 성범죄 무고가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안 이루어지고, 형량도 너무 낮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합의하에 했는데, 나중에 기분이 나빴어. 그런 상황에서, 나 고소하고 싶은데? 하는 경우에서, 고소를 해서 내가 얻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고소를 해서 합의금 5천 땡길 수 있는데, 고소해보고 아니면 말지 뭐. 이게 성공하면 5천, 실패하면 1,000.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막 공유하고 커뮤니티에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진짜 법에 관련됐고 범죄고 해서 그렇지 진짜 감정 싹 빼고 사업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하루빨리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기울어진 게 평평해질까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또 그 네이버 카페도 만들었어요. 억울한 남자들을 위한 모임에서 그 억울이 카페도 만들었는데 그런 조직적인 그런 걸 만든 이유가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지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바꿀 이유가 없죠. 어떤 분들은 30년 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30년 설 이런 게 바뀌는 게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오히려 성범죄가 처벌이 잘 안 됐었잖아요. 직장 내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고 했는데 그런 게 뭐 미스 김? 커피 한 잔? 커피 타임 뭐 하면서 뭐 이제 엉덩이 만지거나 이렇게 해도 고소해도 잘 처벌도 안 되고 하다 보니 그런 게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 이게 자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여자의 진술을 잘 들어주자. 증거가 딱히 없어도 여자가 무고할 동기가 없으면 그걸 잘 들어주자 하면서 그 말이 이제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말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범죄 처벌이 강화가 된 거죠. 이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너무 그런 반면으로 허위 고소가 늘어나는데 허위 고소에 대한 대응이나 무고죄에 대한 엄벌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바뀔 때까지 또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하면은 또 한 10년, 20년 뒤에는 또 바뀌겠죠. 지금 당장은 이게 굉장히 좀 불합리한 상황이다. 여기 카페 여기 주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이제 모여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토론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거 좀 핫한 내용인데요. 모텔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관계를 동의한 건 아니다. 좀 이러면서 여자가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동의하지 않았다 라고 경찰에게 주장을 하면 남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일들이 좀 많나요? 네, 실제 사례가 있었던 게 이것도 어플에서 진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플에서 네. 만나고 했는데 네네네. 여자분이 더 반응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카톡 하나 보면 뭐 4개 답장 오고 되게 적극적이어서 남자분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고 하니까 같이 뭐 모텔 가자고 한 거죠. 그거는 오케이 했어요. 네네. 같이 하고 했는데 네네네. 안에서 모텔 갔으니까 당연히 성관계를 한 거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성관계까지는 원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고소한 경우가 있었어요. 유죄가 나왔죠. 혹시 그러면 요럴 때 네. 안 변호사님한테 오면은 살려줄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뭐 녹음도 없고 네. 다른 증거도 없고. 근데 오히려 거기서는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네. 여자분이 녹음을 했어요. 여자분이 녹음을 해서 관계를 할 때 싫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의도적으로 녹음에 남기려고. 근데 그 상황을 비디오로 보면은 그냥 서로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오디오만 들어보면 싫어 이게 있으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안 변호사님은 네. 못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네, 저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경우까지 네. 무죄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예. 이건 전략적으로 합의를 하자. 이건 상대방이 프로다. 네, 프로다. 이거는 이제 각 잡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해서 그때 네. 합의금 6천만 원인가 줬어요. 그 주고 나서 겨우겨우 이제 집행유예로 막은 거죠. 이게 또 합의는 합의대로 벌은 벌대로 진행이 되나 봐요. 네. 그게 합의가 안 됐으면 실형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억울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제 집행유예 나오면 감옥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네네네. 네, 그게 나으니 그런 식으로 했었죠. 저희 사연으로도 왔던 이제 내용인데 이 친구가 항상 녹음을 좋아하는 녹음 매니아 친구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따라 필이 너무 좋아서 녹음을 안 해가지고 좀 고소를 먹은 친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럴 때 너의 필을 믿은 게 너의 죄다. 네. 네, 그러면서 좀 이제 인간이 필이 좋을 때 방심을 하기 때문에 네.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여자는 프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좀 저도 법을 모르다 보니까 실리적인 도움을 좀 못 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진짜 이렇게 무죄를 입증할 만한 좀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뿐하게 여자가 승소하게 되나요? 여자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여자는 그냥 진술만 일관적으로 하고 나는 원하지 않았다 라고 해버리면 유죄가 나오기 쉽기 때문에 또 이게 보면은 여자는 조금 진술이 달라도 예를 들어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원 단계 가서 증인신문 할 때는 다른 소리를 조금 해요. 그래도 큰 틀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없으면 이걸 그냥 유죄 인정해주더라고요. 덮어준다고? 네.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 거죠. 이런 경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에는 정황 싸움이죠. 정황 싸움. 네, 정황 싸움이라서 이 여자가 고소를 언제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모텔에 같이 있을 때 스킨십 하고 나서 바로 고소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여자가 유리하겠죠.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 그런데 스킨십 다 하고 나서 모텔 갔다가 각자 집에 가고 카톡도 주고받고 하다가 이모티콘도 막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 막 이런 걸 하다가 2주 뒤, 한 달 뒤 갑자기 고소해요. 그런 경우면 남자가 또 유리하겠죠. 좀 이제 유리해질 수 있는 뭐 정황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성관계 이후의 정황이 되게 중요해요. 이후에 관계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서로 왜 연락을 했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위 말하는 스킨십 하고 나서 바로 연락 끊어버리는 남자들 있잖아요.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먹보 금지. 그렇죠.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입으로 내뱉을 수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고 그게 정말 제일 위험한 행동이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연락해놓은 게 남겨놓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카톡 그냥 나가버리고. 그거 절대 안 돼요. 고소를 뭐 한 달 뒤, 2달 뒤, 뭐 심지어는 2년 뒤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만났던 모든 여자들과의 카톡은 웬만하면 다 보관을 해둬라. 그 다음에 연락을 바로 끊지 말고 그 이후에도 조금 연락을 하고 그것도 사실 인간적으로 예의잖아요. 그쵸. 바로 자기 이득만 딱 취하고 바로 얌체처럼 컷!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기분이 상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기분 상했지. 그렇게 고소하는 게 잘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그런 고소를 당하면 일단 남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고소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요럴 때 좀 관계 이후에 어떤 대화가 있으면 좋나요? 뭐 그때 뭐 좋았다 이런 좋았다 이런 얘기. 이게 진짜 좋았다. 진짜 되게 찌질해 보이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한 남자하고 고소 안 당하는 게 낫지. 난 상남자 컨셉으로 가겠다 하다가 고소당하는 그거보단 낫잖아요. 이거 오늘부터 그 좋았어 말고 좀 약간 다른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들을 많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의적인 연락이 이제 오고 갔었냐.
아니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상대방이 프로잖아요. 네. 그러면은 몇 번 해먹었다? 이런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좀 이제 스택이 좀 있어도 법원에서는 좀 약간 이런 게 없나요? 그래서 저도 많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남자가 어떤 전과가 있어도 전과에 대한 기록이 남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랑 똑같이 여자분도 그런 고소를 했던 이력이 있으면 네네네. 그게 다 기록에 남아요. 그죠. 네, 그거를 요청을 하는 거죠. 경찰에 이 여자분의 고소 이력을 좀 확인해달라. 네네네. 이전에도 이렇게 동일한 고소를 해서 그랬던 적이 있는지 네, 그렇게 확인을 해서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이 사람은 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 이제 부검하거나 보면 이거는 일반인이 아니야. 프로의 실력이야. 네.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저것처럼 진짜 적극적으로 해갖고 녹음을 여자 쪽에서 먼저 하면서 싫어 그러니까 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일사천리로 그냥 해버리면은 이거는 프로의 솜씨다 라고 할 수 있는 네. 이건 플라워 스네이크가 유력하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고소했던 게 있었는지 이런 거로 좀 이렇게 거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게 있으면 어떡해요? 있으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고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높다. 그 고소한 이력이 보니까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뭐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거나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건덕지가 있다. 네.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게 고소 이력이 있는 거는 실제로 여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 고소 이력이 있는 거고 여자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다 고소할 거야 라고 말만 하고 합의금 뜯어내고 고소는 안 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카운트에 안 들어가 기록이 안 남으니까 그런 것까지 밝혀낼 수는 없어요. 오피셜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현금 거래 한 거니까. 네, 그런 건 알 수가 없죠. 현금 영수증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좀 이제 아까 질문이 사실 여기 있는 게 이럴 때 정말 이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녹음을 못했다. 이거라도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만한 게 질문이었는데 네. 관계 이후에 좀 호의적인 연락을 좀 잘 모아놔라. 해서 그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지우지 말고 좀 연락도 하고 네네. 관계한 이후에는 한 번 정도 밥도 좀 먹고 하면서 소프트하게 이거를 관계를 끝내는 게 맞지. 예의를 차려서 바로 목적 달성 오케이 컷 이러면 안 된다는. 먹봐 안 된다. 네, 절대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저도 항상 이제 좀 그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도의적으로 좀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조금 했던 얘기인데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이고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말이 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괜찮다. 그렇죠. 저도 괜찮죠. 이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예. 요거 일단 맞다고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또 뭐가 좀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어떤 거죠? 통신비밀보호법이 결국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네네네. 그걸 처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화자가 녹음한 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불법이 아니다.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참여라는 말이 애매할 수 있거든요. 참여라는 게 내가 녹음이니까 네. 비디오가 아니니까 이게 약간 상대방이 너무 말이 많아. 내가 이제 말할 게 틈을 안 줘. 그러면 이제 뭐 소리라도 좀 질러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좀 알려야 되나 싶은데 그럼 좀 녹음하고 있는 거를 걸릴 수 있잖아요. 안 들킬 만한 뭔가 좀 없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내 말이 들어가야지 대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되는 건 아니고 네. 대화에 참여자라고 하면 뭐냐면 네네네.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 네네.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을 해요. 네네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럼 내가 말을 굳이 대답을 안 하더라도 참여자죠. 1대1 상황이다. 1대1 근데 이제 상황. 녹음이면 모르잖아. 1대1인지 다수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대화가 뭐 나를 부르면서 한다거나 부른다. 아니면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라거나 네. 그런 경우면 다 그게 정확하게 다 그게 되죠. 대화 대화 참여자라는 게 꼭 네. 내 대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네. 내가 당시 상황에 있고 네. 상대 그 말하는 사람도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네. 여러 명도 상관없죠. 네네네. 3명, 5명도 상관없고 이 3명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도 나의 존재를 알아. 내가 어디 숨어서 있는 게 아니야. 네. 그 상황에 내가 있는 걸 알고 나도 그 대화를 그냥 듣고 있어. 네. 그럼 내가 굳이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좀 이렇게 넓네요. 네, 대화 참여자라는 거는 네. 꼭 뭐 나도 대사가 있어야지 참여자가 되는 건 아니죠. 또 이제 들은 거로는 그 날짜나 시간 같은 걸 좀 얘기하면 좋다. 요것도 좀 유리한가요? 그러면? 녹음에서요? 네네네. 그 날짜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녹음 파일에 다 적혀 있잖아요. 적혀는 있는데 네. 바꾸려면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뭐해? 오늘 네. 무슨 요일이지? 네. 오늘 목요일이구나. 네. 뭐 이렇게 약간 요런 거. 네, 그런 거 괜찮죠. 근데 그런 거를 또 너무 어색하게 하다 보면 네. 이 녹음한다는 뭔가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녹음할 때 또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걸 녹음을 하다가 녹음하는 거 상대방이 뭐 알게 되거나 이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뭐 서로 이제 스킨십
하는 거를 내 동의 없이 녹음한다.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네네네네. 여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걸 좀 조심해야죠. 그리고 그거를 녹음해 놓은 거를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숨소리에 다 들어가 있고 한 건데 네. 이거를 내가 막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친구한테 보내서 야 내가 어제 얘랑 잤어 이러면서 이걸 보내. 그렇게 한 건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여자분에게.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죠. 혼자 듣고 약간 좀 이건 괜찮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럼 괜찮다. 내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듣는 건 상관없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들려준다거나 보내준다거나 이러면 그게 발각될 경우에는 그건 처벌될 수 있고. 방어용?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잠깐 또 딴 생각을 해가지고 위로할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의 위로. 다음 질문입니다. 요번에는 조금 이제 예민한 질문일 것 같은데 여자 측에서 이제 거짓 고소를 할 때 변호사가 어떻게 이제 거짓 고소를 해야 되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부적절한 이런 행위들을 도와준다는 게 좀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아예 뭐 피해자분들을 전문적으로 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자기 컨셉이니까 나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다라는 컨셉으로 변호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닌데 근데 일부 이거는 누가 봐도 증거도 없는 거고 여자 쪽에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했는데 그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이 남자한테 합의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면서 합의금 장사를 하는 거죠. 남자한테 합의금 뭐 예를 들어 뭐 한 2천 5천 뜯어내면 그 중에서 뭐 한 20-30%를 나한테 달라. 20-30%? 좀 많네요. 크잖아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할 일도 없어요. 고소하고 합의금 받으면 그걸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저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 입장에 그럴 수는 있죠. 고소하는 여자분이 변호사한테도 거짓말할 수가 있잖아요. 진짜 당했어요 하면서. 변호사도 피해자다. 네, 피해자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가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느낌이 들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님 사실 저는 도움을 많이 당한 건 아닌데요. 이 남자 좀 구해주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저는 좀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겠죠.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렇게 좀 변호사까지 고용을 해서 남자에게 좀 이런 행동을 할 때 남자 입장에서는 좀 뭔가 파해법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저는 여자가 변호사 뒤에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평소에 여자가 쓰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냥 뭐 MG 용어를 막 쓰는 애인데 갑자기 뭐 법률 용어를 구사를 하는 거예요. 뭐 해서 동의 없이 하신 거 맞죠? 라든지 뭐 저한테 동의 없이 사실적시 이렇게 행동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 뭐 동의 없이 내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하신 거 맞죠? 이런 식의 정제된 법률 용어를 갑자기 쓰면서 장문에 카톡이 온다. 그러면 99% 거의 뒤에 변호사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상대방이 능지가 2단계 상승했다. 얘가 이렇게 고급 단어를 쓰는 애가 아닌데 평소에 막 이렇게 MG 용어만 쓰는 애인데 갑자기 그런 표현을 쓴다. 그러면 이건 거의 99% 뒤에 변호사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어떤 장문의 카톡이나 여자분의 공격에 대응을 하지 말고 일산 남자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 그죠. 왜냐면 저쪽에는 이제 프로가 붙었으니까. 지능이 지금 여기는 뭐 거의 IQ가 180이 됐는데 여기는 혼자 110짜리가 있으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80, 90이라서 두 자릿수. 돌고래인가요? 친해요. 친해요. 꿈에 자주 나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좀 각 잡고 들어오면은 우리도 이제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받아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코치를 다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하나 실수를 하는 순간 그게 증거로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증거로 다 내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사과를 요구하고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이럴 때 안 변호사님 찾아오면은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가능하죠. 저는. 김앤장이 와도 이긴다. 김앤장은 족밥이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럼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건 제 유튜브를 보면 잘 아시겠죠. 제가 실제로 허위 고소를 하면서 무고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영상 올려놓고 했거든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내용도 올려놓고 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알죠. 제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실제 그걸로 해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해줘서 고소 자체를 막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 제가 조언을 해줘서 조언해줘서 막은 그 케이스를 제가 캡처를 다 따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죠.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이거만큼 진짜 유익한 그 정보가 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어떤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송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김앤장 화이팅!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호사라고 해서 다 내 편인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고소를 좀 당했을 때 네. 올바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이제 노경기 친구도 그렇고 저한테 와서 법률 상담을 막 받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가끔 이제 의료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과추형한테 가야 될 사람이 저한테 오고 이런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사실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정성 때문에 이제 생각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네. 법률 이제 상담 받는 것만 해도 막 네. 분당 얼마씩 한다던데 네네. 혹시 내 통장이 네. 예의가 없지 않을까? 아. 좀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거든요. 네네. 정확하게 딱 이제 얼마다 이게 라고 이제 알려면 상황을 봐야지 되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런 좀 금액이 있을까요? 일단 상담료는 10만원, 20만원, 많이 받으시는 분 30만원 이렇게 받긴 네네. 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네, 1시간당 그렇게 네.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비용은 절대 아끼면 안 돼요. 아, 그쵸. 네, 그거는 절대 아끼다가는 자기 인생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쵸, 건데 그쵸. 그 비용은 아끼면 안 되고 그리고 성범죄를 일단 고소를 당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다른 일반 형사사건보다는 좀 더 비싸요. 그건 사실인데 그 돈은 아끼면 안 돼요. 꼭 뭐 저를 선임하라 이게 아니라 저를 선임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성범죄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꼭 선임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런 경찰의 어떤 유도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막을 수 있고 네네네.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한데 네. 그렇다고 그럼 아무 변호사나 다 인터넷 네이버에 찾아보고 그냥 가서 선임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돈을 날리는 분들도 상당히 저는 많이 봤어요. 그죠, 그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이제 마케팅을 이제 많이 하는 이쪽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상단에 나오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파워링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클릭당 단가가 성범죄 되게 비싸요. 클릭 한 번에 얼마일 것 같아요? 클릭 하나에 비싸다고 하면은 손 단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1,000원? 네. 10만원 정도 돼요. 클릭 한 번에. 그렇게 비싸요? 8만원, 10만원 이래요. 아, 네이버 파워링크? 네. 그게 그 정도구나. 네. 그래서 그런 광고비로 막 몇 억씩 태우는 로펌들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데를 선임을 하게 되면 잘하는 펌들도 물론 있겠지만 네네네. 아닌 경우가 더 많을 확률이 높은 게 그렇게 광고를 엄청나게 하다 보면 사건 수가 많겠죠. 네네네. 사건 수가 너무 많다 보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변호사당 사건이 뭐 예를 들어 한 100건 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200건, 300건 되면은 아무리 뭐 강간이나 뭐 중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네. 이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충대충 사건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로펌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담을 하러 갔는데 검찰 출신 변호사다. 미래를 의식 출신이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명이 들어와서 겁을 막 주는 거예요. 우리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검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사건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네, 주니어 변호사분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이런 네. 이런 로펌들은 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로펌이 또 싸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막 몇천만 원 내고 나서 제대로 사건 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로펌에 있다가 이게 담당 변호사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사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변호사 비용 2배, 3배로 쓰는 거죠. 그거 참 가슴이 아프죠. 처음에 올 때 무조건 이제 안 변호사님이 오셔야 된다. 네. 당연히 이제 우리 안 변호사님한테 오면은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나? 일을 하는 게 맞나? 이런 경우가 좀 느껴질 때가 좀 있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게 광고를 하고 너무 이제 일 양이 많아서 하다가 맞다! 약간 이렇게 그렇게 되는 되는 거죠. 네, 일에 변호사 자체도 네네네. 일이 너무 허덕이기 때문에 연락처를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 다 받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직원한테 전화 받게 하고 변호사는 연락도 안 되고 담당 변호사 계속 바뀌어. 왜냐면 이게 사건을 뿌리는 거니까. 로펌 입장에서 한 달에 몇백 건을 수임한 다음에 밑에 있는 변호사들 쫙 다 뿌려요. 네네네. 이 변호사들도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용돼서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하다가 나가버려. 그 변호사가 또 바뀌어. 3-4번 바뀐 것도 좀 봤어요. 5번까지 바뀐 것도 봤는데 그러면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책임감이 없으니까. 약간 지금 우리 안 변호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분야가 의사로 치면 약간 흉부외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인기 없고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네.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만 좀 들어봐도 손이 엄청 많이 가요. 맞아요. 다 물론 어렵고 힘든 거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말하는 거부터 가르쳐야 되고 틀리면은 탁 시하고 다시 써도 되고 다시 해야 되고 뭔가 사건 해결이나 뭐 변호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한 편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그렇게 손이 많이 가면서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사건이 성범죄인데 그런데 많은 로펌맨들에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인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변호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네. 그러면 그냥 돈 주고 선임하면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알잘딱 해주겠지. 네. 근데 그렇게 제대로 안 해주고 또 저는 이제 사건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사건 정리 다 시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시켜서 의뢰인 불러요. 와가지고 제가 수사관을 빙의를 해가지고 네. 공격적인 질문을 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유도신문도 막 해보고 네. 그렇게 질문을 다 준비를 시켜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사전 모의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하니까 다른 로펌에서도 좀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해. 그걸 똑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네. 안 하고 의뢰인들이 거기 로펌에 가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변호사님 이런 거 한다던데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해주겠다.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막 실제로 불러서 막 엄청 1시간씩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분 10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해보세요. 뭐 그런 거예요. 아,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술하면 되고요.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로펌들도 있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의뢰인이 머슬 메모리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면접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 방식 진행하는 게. 네. 그게 되려면은 실제로 그 면접장 가면은 허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이쁜 여자 앞에 가면은 애들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이제 약간 외운 거가 이제 그나마 띡 해갖고 송출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네. 경찰서 가서 딱 앉으면은 머리가 허해져요. 그래서 이제 머슬 메모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면은 진짜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참 그렇게 할 게 아닌데 너무 좋은 이제 변호사님을 오늘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가 좋습니다. 공감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분명히 내가 여자 만나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고 또 이제 찐다짓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네. 된다니까요. 네 맞아요. 바보가 되고 네. 지능이 한 IQ 30 정도 다운된다고 보시면 돼요. 경찰서에 가는 순간. 이제, 원래 90이었는데 60이 되는 거죠. 아 맞아요. 네. 저도 이제 항상 표현하는 게 너가 방구석에서 이제 고추 긁으면서 평상시에 드립치는 거에 딱 10% 나온다. 맞아. 네. 이쁜 여자 앞에 보면은 네. 안녕 갑습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도 말을 못해. 진짜 그 정도가 되더라고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다? 머슬 메모리가 중요하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야죠. 또 이제 이거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분명히 동의를 받고 원나잇을 했는데 여자 측에서 사실 무서워서 동의를 했다 이러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고소가 가능한 것도 되게 억울한데 이런 경우 살아남는 방법이 있나요? 결국에는 네. 그 동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네네네. 네, 그건데 아까부터 얘기한 것처럼 녹음이 네. 있으면 가장 좋죠. 아 녹음. 네, 그 상황에서 녹음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 모텔에 나올 때 같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관계 이후에도 모텔에 계속 같이 있었다거나 그리고 뭐 고소를 바로 하지 않고 나중에 했다거나 그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은 그런 정황들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결국 정황으로 잘 이제 반박을 해야 되고 그 정황으로도 안 되면 결국에는 진술을 잘 해야죠. 모텔 안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정리를 해서 나는 진술을 하는데 여자 쪽에서는 뭐 진술이 앞뒤가 바뀌고 계속 말이 바뀌고 이러면 결국에는 우리 말을 들어주겠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결론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 친구들은 그럼 마지막에 뭐만 하면 된다는 거네라고 알아듣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안 되고 다 잘해야 된다. 네. 녹음도 있어야 되고 진술도 잘해야 되고 뭐 어버버도 안 해야 된다. 다 잘해야 된다. 그걸 그러니까 혼자 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되죠. 그게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지인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웬만한 사건들 진짜 변호사 필요 없어 보이고 하는 거는 그냥 설명할 필요 없다고 얘기해주거든요. 네네네. 근데 성범죄는 이게 아무리 뭐 이런 방법을 제가 알려준다고 한데 꼼꼼하게 하면 돼 하면은 일반인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일단 꼼꼼하게가 뭔지 몰라요. 네. 모르고 안 되거든요. 일단 그냥 네네네. 불가능하다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플라워 스네이크들이 부르는 합의금이 대략 이제 어느 정도인가요? 그것도 약간 부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네. 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네. 중요 부위다. 네. 네, 그게 제일 단가가 높겠죠. 그 다음이 이제 엉덩이거나 가슴이거나 네네. 중요 부위다. 네. 네, 그게 제일 단가가 높겠죠. 그 그 다음이 이제 엉덩이거나 가슴이거나. 가슴이 생각보다 티어가 좀 낮게 있네요. 좀 비슷한 비슷한가요? 네, 중요 부위가 사실 더 높죠. 거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음부를 만지는 거는 강제 네. 추행인데 네. 손가락을 집어넣다. 그 차이가 커요. 그거는 유사 강간이 돼요. 강제 추행은 그냥 밖에 만진 거는 강제 추행인데 맞네. 유사 성행위니까. 손가락을 넣는 순간 그거는 유사 강간이 되기 때문에 강제 추행은 벌금형도 가능한데 네네네. 유사 강간이 되는 손가락 집어 넣는 순간 2년 이상 징역이에요. 강간이 3년 이상인데 예. 손가락만 넣어도 2년 이상이기 때문에 형량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합의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거의 강간이랑 유사할 정도의 합의금이 올라가고 네. 강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합의금이 5천까지 그 상대방이 무슨 네. 일을 하느냐 성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서 어떤 타격을 입느냐 그래서 좀 타겟이 많이 되는 직종이 있어요. 공개가 가능한가요? 네.
의사들이 그 타겟이 많이 생기죠.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고 그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의사 면허 자체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의사들한테는 기본 합의금을 부르는 게 없다는 게 있어요. 잃을 게 많으니까. 네, 확실히. 잃을 게 많으니까. 일반 직장인들이나 이런 네. 경우야 뭐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크게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네. 물론 실형 들어가면 다 회사에 잘리는 건 매한가지지만 네네네. 일반 직장인이 회사에 잘리는 거랑 네. 의사가 의사 면허가 날아가는 거는 네. 완전 그죠. 그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안 되죠. 아, 그죠.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플라워 스네이크의 음. 주된 타겟이 많이 되더라. 여기 또 좀 약간 딴 얘기인데 네. 그 의사인 척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잤어. 얘가 알고 보니까 플라워 스네이크야. 프로야. 너 의사지? 응? 아니지롱?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그건 사실 범죄는 아니죠. 속여서 뭐 돈을 뜯어내거나 네네네. 이런 거면 사기가 될 수 있는데 네네. 그걸로 환심을 사서 관계를 가졌다. 그거는 사기죄는 아니죠. 아, 범죄가 아니다. 범죄는 아니죠. 그러면은 마음 놓고 뻥쳐도 되겠네요? 정말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안 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는 아니다. 저도 질문 있어요. 네. 아까 여성의 음부를 동의 없이 만지면은 추행죄가 되고, 근데 손가락을 넣으면은 유사강간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추행 강간 아니야. 네. 그러면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음부를 만지면은 추행이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유사강간. 네. 손동작이 씨발. 천박하네요.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건 왜 아니에요? 왜 아니지? 그걸 이제 관계로 안 보는 거죠. 남자 성기를 이제 네. 예를 들어 손으로 해주는 거는 핸드잡? 강간으로는 인정이 안 되죠. 햄플은 유사가 아니다. 아니죠. 요것도 햄플이잖아요. 그러네. 그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저도 그 생각 처음 해봤는데 오늘 네. 질문을 들어서.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인정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 남자의 의사에 반해서 햄플을 해줬다. 그거를 유사 강간으로 처벌하진 않아요. 강제 추행으로 처벌하죠. 그리고 애초에 남자한테 억지로 했다. 네. 그거 자체가 네. 강제 추행으로 인정을 잘 안 해줘요. 분명히 좋아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와, 분명히 좋아했을 거다래. 몸은 솔직하다. 네가 반응을 했다. 너의 그 반응한 거 자체가 동의한 거를 보여주는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 몸도 솔직한데 여자 몸이 반응했으면은 강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햄플은 유사가 아니고 이제 입으로 하는 거는 유사가 맞나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남자가 억지로 구강으로 하는 걸 여자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걸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남자가 여자를 고소한 사례도 거의 없고 해도 아마 처벌이 안 될 거예요. 너 좋지 않았냐 이렇게 네. 하겠죠. 그러니까 칼 들고 했으면은 이건 좀 칼 들고 했으면 가만히 안 있으면 너의 소중이와 평생 이별하게 될 거야. 네. 가위를 들고 가위를 들고 그 정도 돼야 된다. 네. 내가 너의 가문의 장례를 치러줄게. 여기 또 아까랑 또 비슷한 건데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워낙 성범죄만 남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일명 유죄 추정의 원칙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지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 변호사 선생님 입장에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전에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성범죄 처벌이 그렇게 엄격하게 처벌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고, 그래서 뭐 미투 이렇게 하면서 나도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판례 법리가 성의지 감수성. 그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피해자는 응당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응당이 뭐예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성범죄 피해자면 저항을 아주 격렬하게 해야 된다 라거나 격렬하게 저항을 못했으면 이거는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격렬하다가 좀 이제 애매하긴 하다. 앞구르게 해야 되는지 뭐 그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성범죄 피해자가 이제 성범죄 이후에 가해자와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성범죄 피해가 없었다고 보면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되게 어지러운 개념이네. 네, 그래서 결국 쉽게 말하면 여자의 말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 여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분의 말을 잘 들어주고 웬만하면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인데 그 개념이 그때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워낙 성범죄 처벌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술밖에 없는데도 이 여자의 진술을 너무 믿어주다 보니까 내가 안 했다는 거를 남자한테 결국 입증 책임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무죄 추정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고소한 사람 또는 뭐 경찰이나 검찰 이런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지 이게 유죄가 되는 건데 이 여자 말을 너무 잘 들어주니까 입증을 너무 쉽게 해주니까 결국 무죄라는 걸 네가 입증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성인지 감수성은 두 글자로 하면 이제 해줘. 네. 여자 말 들어줘. 함부로 배척하지 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자들이 고소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고소가 남발되고 진짜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고소를 하지만 아닌 사람들 또는 애매한 사람들 이거는 어느 정도 좋아서 하다가 나중에 여자가 기분이 나빠서 하는 건데 삔또 상했죄. 네,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유죄 추정이 되면서 이런 거짓 고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엄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여자는 리스크가 없으니까 계속해.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보면은 여자가 너무 좀 억울하니까 네. 야 너네도 이제 그만 당하자. 여기 좀 살려줄게. 네. 하다가 이제 야자자자 스톱해. 네. 그렇죠. 네. 너무 무게추가 이렇게 돼 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바뀌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확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네. 사실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이 너무 많고 어제도 저희 이제 사무실 오셔가지고 1시간 반 넘게 이제 인터뷰하고 가신 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럴만 할 것 같아요. 네, 나 이거 하면 깔끔하게 자살하겠다 이러면서 실제 말로만 내가 죽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자살하는 방법을 네이버에 막 찾아봐.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 없이 깔끔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막 찾아보고 실제로 그런 걸 해봤다 하면서 그건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진짜 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성범죄 무고는 심각한 범죄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범죄라나. 저도 이제 주변에 두 명 있거든요. 한참 이제 그 코로나 때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심했잖아요. 엄청난 이데올로기를 몇 단계로 맞았는데 그때 이제 조금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얘 왜 그런 거야?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업이 먼저 1단계, 그 다음이 여자 때문에 해갖고 이제 빠방 맞으니까 사람이 이제 완전 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허위 고소를 받았다. 이거. 예, 그쵸. 사업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내가 빛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목숨만 잃으면 난 끝난다 이제. 이게 편할 것 같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그게 사람이 고소를 당하는 순간부터 이제 저희 의뢰인들 보면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순간부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뭐 경찰 구성치든 뭐든 경찰 결과든 아니면 검찰 결과든 법원 결과든 한두 달 만에 안 끝나거든요. 그죠. 네, 한 6개월, 뭐 1년 이렇게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이 그냥 지옥이에요. 정신과 약이나 수면제 없으면 잠도 못 자고 계속 이게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지옥을 경험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고를 인정 안 해주니까. 이게 진짜 학교 다닐 때 끝나고 맞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6개월, 1년을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인생 걸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벌이라고 할 수 있는 만한 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는 말이 좀 작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형사에서 무고죄가 유죄가 나와서 민사소송 이제 손해배상 한다고 했잖아요. 네. 손해배상을 해서 그러면 한 1년 동안 남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지옥처럼 살았어요. 거기에 대한 위자료를 그럼 많이 인정을 해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이 인정도 못 받아요. 이것도 많이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또 상담 오신 분 중에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무고를 성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여학생이 이 남학생이 나를 강제추행했다. 만졌다. 이런 거짓으로 고소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그 의뢰인 분도 보면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자기 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디 뭐 평판도 너무 좋고 이런 친구인데 어떤 여자인 친구가 허위로 지금 학폭 당했다. 이 남자가 날 가슴을 만졌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만졌대요. 지속적으로 만졌으면 거기에 대한 목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명도 없어. 없는데 증거도 아무것도 없고 그 당시에 그 남자랑 같이 있었던 증인들이 다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 그런 정황들도 다 있는데도 그게 어떻게 무고죄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 그게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이게 성인들 플라워 스네이크 그런 분들만 무고로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들 중에도 거짓말하고 진짜 무서운 게 이렇게 무고로 하는 입성년자도 학생이잖아요. 뭐 중고등학생일 거 아니에요. 막 고소하고 할 때 펑펑 울더래요. 그런 거 보면 또 여자의 눈물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면서 설마 얘가 거짓말로 이랬을 리가 없다 하면서 무고를 인정 안 해주는 거죠. 다른 증거들, 증인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차가워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좀 감성에 대해서 좀 따뜻해졌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따뜻하고 다 좋은 게 아닌데 사실 잘잘못이라든지 뭐 큰 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판가름하는 되게 날카롭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감수성이라는 그거로 퉁쳐져가지고 약간 이제 이렇게 좀 가는 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법에 감정을 개입시키는 거잖아요.
법은 법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폭행죄, 사기죄 이런 거랑 똑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죠. 그 헌법상 그건 원칙인데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상위법이거든요. 그 헌법상 원칙을 성범죄에만 적용을 안 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실제로 저희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클럽이나 길거리에서 만나서 모텔까지 가는 경우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억울하게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무고를 입증할 명백한 단서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가로 열고, 형이 그 변호사분이랑 티키타카 할 때 법정 내용을 우리한테 잘 해석해줬으면 좋겠어. 형이 천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적어도 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약간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태까지 지금 변호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거 이제 세 줄 요약을 하면은 1. 섹스, 2. 신음, 3. 녹음. 자, 이거거든요? 제가 그랬나요? 아니, 이 친구들은 약간 뇌에 지져줘야 돼요, 이렇게. 잘 기억해놔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좀 간단하게 해줘야 되네요. 이 채널의 수준이 매우 높네요. 또 다른 또 댓글이 뭐가 있었냐면, 가해자 입장에 있었던 남자, 여자 친구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 뭐 성격 부분이라던가 뭐 기질 같은 부분 등등을 좀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이거 제가 할 얘기가 많은 게 결국에는 고소를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죠. 안 당하려면 고소할 만한 여자를 안 만나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그쵸. 고소할 만한 여자가 어떤 여잔가, 이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남자에 대해서 좀 피해의식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이런 얘기를 만남 극초반인데 진지한 얘기를 한 타이밍도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만남부터 그런 얘기를 바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내가 어떻게 남자한테 당했고 전 남친이 이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있다, 트라우마가 있다, PPAP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있고, 또 술을 좀 마셔봐야 되는데 이 여자분이 술을 마시면 되게 과격해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욕설을 한다거나 막 손이 막 올라간다거나. 손이 올라가면 좀 섹시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라 때리려고. 폭 이걸로? 네, 때리려고 한다거나 주변에 막 시비를 건다거나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평소에는 안 그렇지만 술 마시면 문제된 폭력성이라든지 과격함 이런 것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합의하에 관계를 했음에도 삔또가 나가면 고소할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좀 주사를 좀 잘 봐야죠. 그리고 필름이 잘 끊기는 분들, 이런 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서로 좋아서 다 하고 나서 내 기억 안 나, 이래버리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되게 무서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나르시시즘이라 그러나요? 그게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다 내 중심적이고 너는 잘못한 거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 여자분은. 그런 사람이랑 만나면 분명히 서로 좋아서 뭔가가 이루어진 건데 또는 다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건 자신도 잘못이 있는 건데 그냥 남자가 무조건 잘못한 거야. 그런 상황이면 이 여자분은 실제로 피해 받은 게 없지만 피해 받았다고 자기는 믿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가 보다가 돼갖고 그게 결국에 그렇다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걸 진짜 실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걸 어떻게 판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갈등 상황이 왔을 때 여자분도 나도 미안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기는 사과 하나도 안 하면서 계속 남자 잘못만 지적하면서 여자도 사실 쌍방과실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과를 요구하다가 나도 미안해 라고 하는지, 그거 없이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삔또가 상하면 없었던 일도 고소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지금 머릿속에 저한테 사연 보냈던 수많은 분들이 갑자기 지나가가지고 탓을 좀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흔히 요즘에 회피형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이 남자가 회피형이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 남자는 회피형이 아니고 그 여자가 싫은 거예요. 여자가 연락을 하면은 회피하는 거고 전화도 회피하는 거고 만나는 것도 회피하는 거니까 얘는 회피형이라고 이제 탓을 해버리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도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한 게 뭐냐면, 이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싫어하는 거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자아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방어기제처럼 약간 올라와가지고 좀 약간 반자동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낌새가 있다 하면은 아예 안 만나는 게 좋죠, 사실. 관계를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낌새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관계를 하거나 할 때 무조건 녹음을 다 해야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반대로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남자한테 이런 걸 좀 어필하고 싶어. 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안 꽃뱀이야. 이게 은근히 많아요. 제 시청자분들 중에 남자가 꼬시고 싶은데, 괜찮은 남자 만나고 싶은데 너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넘어온다. 좀 내가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은 꽃뱀인 줄 알고 오해 사기도 하고 하니까
좀 약간 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이제 구독 창을 보여주면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사상 검증을 해주는 거죠, 남자한테. 이거 새로운 플러팅 방법이네요. 괜찮죠? 너무 좋습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게 네네네. 남자친구 있는 여자분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당연한 거긴 한데 그냥 스킨십만이 목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은 고추가 뇌를 지배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할 때는 서로 좋아서 했어. 근데 이렇게 한 거를 남자친구가 밤에 전화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여자친구가 들킨 거야. 그러면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해명하기 위해서 나 이거 억지로 당한 거야. 이렇게 고소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 밤에 같이 있는데 계속 뭐 남자한테 전화 오는데 안 받고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되죠.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많이 암흑인데 남자가 사실적시 호주야. 여자친구를 시켜서 남자한테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하게 만드는 요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게 이제 완전히 또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그쵸. 예,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있어요 진짜 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는 한 커플이 있는데 이 커플이 싸운 거야. 화가 나서 홧김에 헤어져! 이러고 헤어진 거야. 서류상 봤을 때는 헤어진 게 맞아요. 근데 감정선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뭔가 좀 남아있어. 요런 상태야. 요러면은 일주일 뒤에 누군가가 먼저 연락을 해서 화해를 하고 화해 삭스하면은 다 풀려요 이제.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여자 입장에서 뭔가 반발심이 생긴 거야. 남자한테 열받아갖고 얘가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 해야지 라고 해서 어디 나가서 놀았는데 너무 괜찮은 애가 딱 나타난 거지. 어머 이건 운명이야. 어머 이건 사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랑땅 후루룩 했어요. 그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잘 되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전 남친이 연락이 와갖고 이렇게 해서 잘 푼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디테일이 있구나. 요게 이렇게 섞이네 내용이. 근데 요러면은 이제 서류상 봤을 때는 남친이 없는 거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도 남친이 없다고 말은 했을 거고. 이것까지는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밤에 연락이 오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미 헤어진 상황이니까 뭐 연락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실 알기가 어렵고 제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걸 숨겼어요 여자분이. 처음에 이 여자분이랑 놀다가 만나서 원나잇을 한 거죠. 하고 나서 갑자기 여자분이 자기를 차단을 하더래요. 갑자기 차단해놓고 차단 풀고 여자가 또 먼저 연락이 온 거야. 약간 놀자고 연락이 온 거죠. 남자분이 좀 기분이 이상해서 물어본 거죠. 혹시 너 유부녀 아니냐, 남친구 있는 거 아니냐 계속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또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본 거예요. 만나서 또 관계를 하고 했는데 뒤에 또 고소를 당한 거죠.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그날 첫 번째는 안 들켰지만 두 번째 관계하고 연락 잠수 타고 했을 때는 남자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고 하니까 여자가 이 핸드폰이 이렇게 털린 거죠. 그래서 고소를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자가 숨기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억지로 당했다. 네. 녹음을 녹음 못했죠. 그렇게 할 생각도 못했죠. 왜냐하면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이 와서 술 마시냐 뭐 하냐 보자 이런 속에서 분위기가 좋아서 했는데 관계할 때도 여자가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하고 근데 다음날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나깨나 녹음이네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풀 코스 녹음. 혹시 녹음기를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굿즈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해보는 거.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거의 핵심이 녹음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진짜 할 얘기가 있는 게 어떤 정치권에서는 이런 동의 없이 하는 녹음 있잖아요. 이거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남자는 방어할 게 아예 없거든요. 그럼 그냥 여자의 진술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거 도입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아직 뭐 도입되진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 법에 접촉되지 않는 여자랑만 해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엄청난 레전드 역전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건데 이제 뭐 어떻게 된 거죠? 항상 이게 어플이 많이 문제되는 것 같아요. 어플에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만나서 연락하다가 뭐 인스타 DM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여자분이 또 밤늦게 먼저 보자고 한 거예요.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걷고 하다가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집에 가자 얘기해서 남자분 자취방으로 같이 간 거죠. 같이 가서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분이 끝나자마자 방금 성황에 다 하고 했는데 그게 또 여자분이 옷을 함부로 벗길 수 없는 꽉 끼는 청바지 이런 거 입으면 남자가 억지로 벗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가 다 엉덩이로 들어주고 하면서 다 벗기고 할 때 다 하고 했는데 하자마자 갑자기 나 옷이 벗겨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한 거야? 했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했으니까 남자는 했다. 그럼 너 방금 기억 안 나냐? 우리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 근데 갑자기 사과해. 하니까 남자가 어이가 없어서 뭐라 하다가 일단 사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과하지 말라니 사과했죠. 하고 그렇게 막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망했죠. 미친, 와! 문 열어보니까 경찰이야. 미리 신고를 해놓은 거지, 여자가. 그렇게 해서 이 남자분이 손 쓸 새도 없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진술을 바로 하러 간 거예요. 이때는 변호사고 뭐고 상담 받을 시간이 없죠. 근데 그때도 사실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가도 진술 안 하겠다 거부하고 변호사랑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일반인 중에 그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보지도 잘 안 해주고 그걸 해줘도 사실 현행범 체포돼서 경찰서 끌려가는 상황에서 나 진술 못하겠어요. 변호사 데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3-4시간 동안 진술을 한 거예요. 술 취해가 정신없는 상황에서 나 안 했는데요. 그래서 막 어리버리하게 진술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유튜브 찾아보고 뭐 하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중간간 유죄 나오면 이거 나 바로 그냥 징역 가겠는데 싶어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상담하고 다 진행해가지고 남자분이 경찰 진술한 걸 저희가 이제 열람 능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봐서 보니까 진술 잘 해놓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자분이랑 처음에 어플에서 매칭된 그 상황부터 주고받은 DM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어디서 뭘 했고 그런 걸 진짜 디테일하게 다 의견서에 정리를 했고 결정적으로 여자분이 오피스텔 들어오는 그 CCTV도 다 확보를 해가지고 들어올 때 여자분이 잘 걸어서 들어와. 여자 주장은 나는 기억이 없다. 난 취해서 자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억지로 한 거다 라는 건데 잘 걸어 들어오고 오히려 남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자가 혼자 찾아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주고받은 뭐 이런 연락을 다 철저하게 의견서 내고 다 주장하고 했더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경찰 입구 컷. 그 남자분이 그냥 혼자 진술한 것만 있었으면 거의 성범죄는 고소를 하면은 거의 한 90% 다 송치되거든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되는 게 5에서 10%밖에 안 돼.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 건데 디테일한 의견서 다 내고 어필하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 단계에서 바로 컷. 내가 5%를 뚫었다. 디테일한 거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만 좀 어떤 건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범죄에서 디테일이 중요한 게 변호사가 사실 대충 하려면 진짜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냥 뭐 진술 대충 쓰고 의견서도 한 5페이지짜리 형식적으로 내고 해버리면 한두 시간이면 그냥 끝나요. 그러고 뭐 수임료 뭐 2천 이렇게 받아버리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잘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정황들 중에서도 여자분이 꽉 끼는 청바지 이런 거는 함부로 벗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진술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있었던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진술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의견서에 다 써준 거죠. 예를 들면은 여자가 브라자가 뒤에서 푸르는 게 아니고 후크가 앞에서 요렇게 푸르는 브라자인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 앞후크를 처음 봐서 여자가 뭐 직접 풀렀다 아니면 푸는 법을 알려줬다. 네, 그런 아주 디테일한 상황들이 들어가면 이 사람의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아주 신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디테일전이네요. 그래서 성범죄 디테일전.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 분은 대충 하다 보면 할 게 정말 없는데 이런 디테일한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 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랑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의견서 초안 주고 받고 처음에 이분한테 사건 정리해주세요 한 다음에 정리 쭉 해줬어요. 보고 통화도 몇 번 하면서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계속 물어보면서 그런 디테일들을 계속 변호사가 이제 이끌어내 주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됐고 CCTV도 그 과정에서 확보를 하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서 모든 디테일들이 다 하나하나 이 포인트 쌓는 것처럼 어떤 하나만으로 딱 되는 게 없고 마법의 키가 어디 있겠어요. 원툴은 안 된다. 네, 그래서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니까 누가 봐도 우리 주장이 맞는 거야. 여자는 이상하게 그냥 와서 뭐 잤다고 하는데 자취방에 온 시간이라든지 성관계 한 시간 그것도 다 한 다음에 여자가 그 이전에 술도 안 마셨어요. 이런 것들도 대화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술 얼마나 마셨어 하니까 저 오늘 맥주 한두 잔밖에 안 마셨어요. 이런 얘기 다 있어요. 그런 걸 증거로 다 내고 그 이전에 여자는 맥주 한두 잔밖에 안 마신 상황이면 취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평소에 이 여자분이 연락할 때 보면 2시, 3시 연락을 많이 했어. 그런 것도 다 내면서 이 성관계에 있었던 2, 3시는 이 여자가 잘 시간도 아니다. 이런 것들도 다 내고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 그런 게 다 모여가지고 포인트가 점점 쌓이고 하니까 이게 우리 진술 신빙성 포인트가 점점 올라가는데 여자 진술은 포인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줘서 이거는 그냥 바로 입구 컷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든 생각인데 되게 이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연애 유튜버 입장으로서 실전 코칭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디테일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성인지 감수성이 약간 이제 여자의 그런 감수성을 이해하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자 꼬시는 거랑 진술하는 거랑 법원에 맞아요. 진짜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죠. 아니 들어서 느꼈거든요. 지금 변호사 선생님께서 오시는 분들한테 하시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게 제가 클랩스 실전 코칭할 때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날 며칠에 만났고 뭘 먹었으며 어딜 갔으며 무슨 얘기를 했고 멘트가 뭐였으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다 봐요. 이렇게 뭐 먹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요런 거 했었으면 괜찮았다. 뭐 그러면 다음에 약속 잡혔을 거다. 뭐 이런 거를 막 다 손짓 발짓 하나까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결국에 이 명품과 아닌 거의 차이는 그 디테일 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예 유튜버도 저는 뭐 이쪽 시장을 잘 모르지만 정말 실력이 있으신 우리 승현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다른 분들과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봐요. 아, 진짜 너무 듣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공감을 넘어서 좀 공명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일단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변호사님께서 변호사가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가정사가 어떻게 보면 좀 있는 게 친할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 사고가 있어서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그 당시 시골에서 몸이 안 좋아서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쇼크를 당해서 쇼크사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이 할머니를 사망을 숨기기 위해서 할머니 시신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저수지에다가 유기를 한 거예요. 와. 근데 그때 비가 좀처럼 많이 오고 해서 그 시신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 발견을 해서 그분이 이제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긴 했는데 뭐 업무상 과실치사에 사체 유기고 하면은 진짜 중범죄잖아요. 그러면 징역을 오래 살거나 손해배상 엄청난 금액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의사는 당시 뭐 의사고 하면 지역 유지고 하니까 워낙 시골이고 했으니까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사과도 한마디도 없었고 당연히 뭐 민사상 손해배상 이런 거 하나도 안 했고 우리 할아버지나 그런 분들은 모르니까 농사 짓는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중학교가 됐을 때 좀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건 당연히 어렸을 때 알았지만 왜 돌아가셨는지 이런 걸 너무 어리면 얘기해주기 좀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하루는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걸 들었을 때 아 이게 법적으로 우리 집안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걸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된 어떤 사과조차 못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죠. 와.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음 질문 좀 가벼운 질문이라서 이거 뭐 어떻게 되지? 지금 이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나온 것처럼 부당하고 부적절한 이제 법정 사건들을 다뤄주시고 이제 계시는데 앞으로의 좀 행보나 계획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이런 성범죄 무고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이어나갈 거고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좀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저희 카페에 대부분 한 90%가 남자인데 여자분들도 계세요. 여성 입장에서도 이건 잘못되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여성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빠, 우리 오빠, 그렇죠. 내 아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동생, 친구, 성범죄 무고당하고 하면 진짜 막 자살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계속 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변호사란? 억울함을 풀어주는 존재. 억울함을 풀어주는 존재. 오늘 이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무리 멘트가 우리 항상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안 했구나. 네. 그 마무리 멘트로 그거 어때요? 뭐요? 이제 변호사 선임하는데 이게 이렇게 무고죄 받는 것도 되게 억울한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안 변호사님 채널 많이 봐주시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너가 말한 거 녹음해서 쓰자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갑자기 말을 잘하네.